억울하게 죽은 황제 한 명, 100년 전 변방에 처난 서자 한 명. 어느 날 서자의 영혼이 바뀌었고 피비린내 나는 음모가 어떻게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지 지켜보자. 베일레 제국에서 마법은 신이 세상에 남긴 흔적이라 불렸다. 마법사는 10,000명 중 1명. 마법을 가진 확률이 이렇게 낮아도 베일레 제국은 마법을 가진 소년 황제를 맞이했다. 마법사들도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지금 마법사 황제 이언은 자비보다 20살 많은 조카 코로나이에게 감옥에 갇혀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바닥에 누워있다. 코로나이가 바닥에 이언에게 말했다. 이언 숙부, 마법은 참민들이 다 쓰는 거야. 뭐가 자랑스럽다는 거냐? 지금 마법 족스 하나도 못 푸시잖아요. 그래서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언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차분히 말했다. 코로나이, 넌 정말 하나도 안 변했구나. 이언이 어렸을 때 코로나이는 그에게 말했다. 마법사는 희비하지만 대부분 탐민 출신이라고.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 저택에서 또 변할 거라며 이언 숙부, 힘을 숨겨야 한다고 했다. 그때 이언은 코로나이가 진심으로 걱정해준다고 생각했다. 사실 코로나이는 자기 입으로 천하다던 마법을 미친 듯이 부러워하고 있었다. 분노한 코로나이가 이언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다. 코로나이가 이언에게 말했다. 내가 뭘 안다고. 지금 위에 있는 건 나야. 널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어. 살기 싫다면 내가 끝내주지. 이 점을 생각해서 고통 없이 보내지마. 코로나이가 칼을 뽑아들었다. 위급한 순간 부하가 급히 보고했다. 히텀 공작이 서신을 보냈다고. 코로나이가 곧 가겠다고 하자 이언은 위기를 넘겼다. 바닥에 누운 이언은 생각했다. 이렇게 허무하게 여기서 죽는 건가? 평생 노력한 끝에 이런 초라한 결말이라니. 그때 마법사 네이무가 감옥에 와서 급히 이언을 불렀다. 폐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언이 놀라며 말했다. 네이무, 어떻게 온 거야? 네이무가 이언을 부축하며 말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빨리 탈출하셔야죠. 이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됐어. 너희 덕분에 마법사가 되고 황제가 됐어. 이제 지쳤어. 네이무가 이언에게 말했다. 폐하, 어렸을 때 우시면 마법부 결장에 숨으셨던 거 기억하시죠? 소식을 들었어요. 그곳에 가시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요. 왜 하필 거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답은 폐하께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이무가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했다. 마법에는 네이무의 피가 섞여 있었다. 이언이 소리쳤다. 네이무, 그건 금기 마법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코로나이가 달려왔고 칼을 높이 들어 네이무를 향해 내리쳤다. 네이무가 마지막으로 이언에게 말했다. 신은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지 않아요. 네이무가 피 웅덩이에 쓰러졌고 마법진이 발동했다. 쿵소리와 함께 남자가 소리탔다. 이언, 제대로 걷지도 못하냐? 당장 일어나. 옆에서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천한 어미랑 지내는 게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쓸모없는 놈이네. 남자가 말했다. 부인, 말 조심하시오. 몰인 앞에서 실수하면 곤란해. 부인이 비웃었다. 왜, 사생아 편이라도 드는 거야? 그녀의 아들이 거들었다. 엄마 말이 트는 것도 아닌데. 바닥에 쓰러져 힘겹게 일어나는 이언이 생각했다. 쟤들은 누구야? 머리도 아픈데 시끄럽게. 일어나서 옷의 먼지를 털어냈다. 이언이 주위를 불러봤다. 여기가 어디지? 이 사람들은 또 누구야? 거울 속 소년을 보며 이언이 의아해했다. 저 소년은 누구디? 남자가 멍한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다. 몰인 앞에서 제대로 행동해. 아버지 망신시키지 말고. 그 사람이 황제 앞에서 좋은 말 좀 해줘야 내가 입적할 수 있어. 이언이 이해가 안 됐다. 황제, 날 말하는 뭔다? 또 멍청한 표정을 짓는 아들을 보며 남자가 한숨 쉬며 말했다. 그냥 문서 놔봐. 이게 황제의 징령이야. 내가 글을 못 읽으니까 안 보여줬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눈에 익혀둬. 이언이 어리둥절했다. 뭐라는 거야? 내가 징령을 내린 적 없는데. 날짜를 보자. 이언이 깜짝 놀랐다. 제국력 날짜가 98년 전이었다. 이언이 편지를 제대로 보려는데 옆에 있던 남자애가 낚아챘다. 어차피 넌 못 읽잖아. 괜히 그때 남자가 이언에게 말했다. 내 입적을 위해 내가 신경 썼어. 중간관리까지 불렀다고 제대로 행동해라. 가문 망신시키지 말고. 타인들에 비해서 수군댔다. 이언 도련님, 이런 자리 처음인데 괜찮을까요? 또 무슨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이언은 시혜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징령엔 지국력 1100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유리에 비친 건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이곳은 내매 마법 시공간이다. 조원에서 이언과 사람들인 식사를 했다. 모두 이언의 식사 동작을 노란 표정으로 지켜봤다. 이언은 민망하게 입을 닦았다. 감옥에서 너무 오래 굶어서 너무 허겁지겁 먹은 건가? 실례인가? 노린 선생이 옆에서 칭찬했다. 이언 도련님, 식사 예절이 정말 완벽하십니다. 백작이 말을 받았다. 과찬이십니다. 황백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린 선생이 이언을 보며 물었다. 요즘 귀족 자제들에게 철학 교육을 하느라 바쁜데 이언 도련님은 공부하셨나요? 그런데 모린이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백장님의 큰아드님 찰즈 공작께 먼저 여쭤야겠군요. 어떤 철학자를 좋아하십니까? 찰즈는 난색을 보였다. 철학이요. 그게 이언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 못하는 찰즈를 보며 생각했다. 이 질문은 가문의 교육 수준을 떠보는 거야. 그래서 이언이 답했다. 저는 파이어런 선생님을 모린 선생이 좋아합니다. 놀라며 물었다. 파이어런을 아나요? 이언이 막힘없이 말했다. 모린 선생이 아주 기뻐하며 말했다. 대작 가문이 교육을 이렇게 중시하다며. 백작이 어색하게 답했다. 과찬이십니다. 불편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었다. 모린 선생이 계속 칭찬했다. 도련님이 여태 총명하시니 황제는 물론이고 동쪽 오랑캐들도 흔쾌히 받아들일 겁니다. 모린 선생의 말로 이언은 동쪽 오랑캐가
브라츠 영지와 맞닿은 티얼리도 귀한 걸 알아챘다. 백작이 갑자기 멍한 이언을 툭 쳤다. 넌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원래 이언을 이적 지핀 것보다 칭찬의 표시로 이언을 티얼리족의 인질로 보내려는 거였어. 지금의 이언이 답했다. 네, 아버지. 모린 선생이 떠난 뒤 찰즈가 물건을 집어던지며 이언에게 유쾌했다. 넌 뭔데 나한테 참피 주는 거야? 입덕 깊다고 앞으로는 귀족이라고 착각하지 마. 이언이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브라츠 가문의 귀족이 아니면 티얼리족에 가야 하는 건 내가 주는 거야. 넌 괜찮아. 찰즈는 이언이 대들다 옆에 꽃뱀을 집어 이언에게 던졌다. 이 탐민두제에 감히 나한테 덤벼? 이언이 피했다. 계속 욕하는 찰즈를 보며 이언이 마법을 썼다. 찰즈에게 말했다. 내가 오여도 말 조심해야 한다는 건 알아야지. 함부로 말하면 혀 조심해. 찰즈는 겁에 지어 주저앉으며 소리쳤다. 오지마, 오지마.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다. 모린 선생님께 다과를 드리러 왔는데 문 안에 마법빛을 본 모인이 깜짝 놀랐다. 백작이 급히 물었다. 모린, 무슨 일인가? 백작 부인도 말했다. 찰즈, 너에게. 이언이 찰즈 옆으로 가서 어깨를 두드렸다. 형, 꽃병도 심하다고 했잖아. 일어나. 이 상황을 본 백작이 얼굴이 붓었다. 해너야, 빨리 이언을 방으로 모셔라. 시녀를 따라 거처로 온 이언은 탐빈방을 보며 생각했다. 정말 쓸 시녀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도련님, 어머님께 보낼 편지는요? 이언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시녀가 말했다. 예전에 울면서 못 나간다고 어머님께 편지 전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이언은 백작이 원래 이언이 도망갈까 봐 가뒀구나 싶었다. 어색한 이언이 기침하며 말했다. 걱정 마, 이제 안 울어. 시녀가 뭔가 망설이며 말했다. 제 밑에 동생이 다섯이나 있는데 도련님이 음식 나눠주지 않으시면 기들이 굶어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언이 물었다. 내 밥을 너희한테 나눠주라고? 시녀가 허리 숙이며 고개를 숙였다. 오늘 단영반이라도 부탁드려요. 이언이 알겠다며 말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나중에 부탁 하나 들어줘. 시녀가 기뻐하며 말했다. 그럼요. 언제든 말씀만 하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다시 올게요. 문을 닫은 이언은 골치가 아팠다. 시공 마법은 나의 마법은 원래 자리로만 보여보내는 건데 왜 이렇게 먼 곳에? 시간마저 한참 다른 곳에 오게 된 거지. 게다가 다른 사람 몸에 들어왔어. 답을 찾으려면 nem이 말한 황궁 마법부 별장으로 가야 해.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해. 손 아래 마법 광고를 보며 이언은 원래의 이언도 마법을 쓸 수 있는 마력 사용자였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다시 마력 사용자가 될 줄이야. 이런 낮은 확률도 내게 일어나다니. 게다가 이름까지 나랑 똑같고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일까? 하이나가 저녁을 가져왔지만 심부름비는 생기는 걸 잊지 않았다. 식사를 든 이언은 생각했다. 점심이랑 비교하면 너무 초라한데. 이언은 문득 점심 식사에서 후대의 식용으로 쓰이는 작과를 보지 못했다는 걸 떠올렸다. 식용법은 50년 후에나 발견된다. 내가 지금 작과의 가치를 아니면 베일렐 사상 최악의 대기근을 막을 수 있을지도. 서대에서 백작이 이언에게 말했다. 모레 연회가 있는데 중앙의 다른 부관들도 참석한다. 이언은 잘 해내겠다며 가문에 먹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백작은 서랍에서 작은 붓다이를 꺼내 이언에게 던지며 말했다. 약간의 돈과 편지가 들어있다. 가정도사한테 편지 내용을 읽어달라고 해라. 하인이대 맞춰 문을 열었다. 백작님, 백작은 이언을 흘끗 보고는 서랍을 닫고 일어나 나갔다. 이언은 물건을 들고 백작을 보며 감탄했다. 정말 냉정한 사람이네. 이 아이 어머니도 불쌍한 사람이야. 이언은 백작 책상 위에 문서를 보고 집어들어 훑어봤다. 이중장고잖아. 몰린 씨를 떠올리며 백작이 대단하게도 중앙에 상납할세금을 착복하여 한다. 아마 몰린 씨가 이것 때문에 온 거겠지. 문이 갑자기 열렸다. 이언은 재빨리 마법을 써서 방 안의 명을 모두 껐다. 들어온 백작이 물었다. 불이 왜 갑자기 하인이 스위치를 만지며 말했다. 얼마 전에 바꿨는데 고장 난 것 같습니다. 촛불을 켜려던 하인이 실수로 넘어지며 손의 문서가 바닥에 흩어졌다. 백작이 하인에게 문서를 눕게 했는데 갑자기 물건을 든 이언이 보이다 깜짝 놀랐다. 벌떡 커튼을 열어젖히자 빛이 들어왔다. 이언은 어머니의 물건을 손에 든 채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백작이 돌아서서 책상을 보니 문서는 여전히 바지런히 놓여 있었다. 백작이 봉긋하게 말했다. 왜 아직도 안 나가고 멍하니 서 있어? 이언이 멍하니 대답했다. 나가라고 안 하셔서요. 백작이 의자를 당기며 다시 말했다. 티얼리독 쪽에서 내가 직접 편지를 쓰래. 백작은 못마땅해 했다. 야만족은 역시 야만족이야. 이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내. 가정교사한테 시킬 테니까 상대가 쓴 내용 그대로 베껴 쓰기만 해. 틀써 나가. 나온 후 이언은 전신 어머니가 쓴 편지를 펼쳤다. 아들은 문맹인데 어머니는 이렇게 고급 편지지를 쓰다니 정말 본인이 쓴 걸까? 이언은 고르며 편지 내용을 봤다. 편지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티어니족에 도착하면 부탁할 게 하나 더 있어. 이 대목을 읽은 이언은 피식 웃었다. 내 의심이 맞았어. 빨리 확인해봐야겠어. 예측된 난창이 열렸다. 덕엘이 이언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언 도련님, 할수록 어떠시네요? 이언이 답했다. 수보가 궁금해서 이번 만찬에 신경을 좀 썼어요. 덕엘이 물었다. 뭐가 궁금한데? 이언은 생각했다. 그럼 한 번 더 보지. 한국에서 온 사람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언이 물었다. 수도에선 보통 뭘 먹어요? 옆에 마이가 말했다. 수도라고 해도 진단이 풍부하진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산대진미를 먹고 형편이 안 되면 먹는 게 단순해지죠. 신선한 식재료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자 이언이 답했다. 식량은 모두 자연에서 나오는데 뭐 있나요? 배를 태울 수 있으면 감사해야죠. 식탁의 사람들 모두 이언의 이 말에 얼어붙었다.
덕일이 말했다. 황자 전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연이 물었다. 황자 전하요? 마이카 설명했다. 맞습니다. 케일 이 황자잖아요. 마법부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케일. 그럼 저들은 이 황자의 신복인가? 덕일이 말했다. 당신 말을 들어보니 케일 황자와 잘 맞을 것 같네요. 이연은 생각했다. 역적과 친해질 필요는 없지만 이용할 수 있다면 잘 이용해야지. 몰린 씨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백장님께 작은 부탁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이연 보현님과 근처 공원에 산책 좀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 말에 백작이 약간 놀랐다. 이연 과요? 백작이 다시 말했다. 그럼 필도 몰린 씨가 한편이 심각했다. 채만 남겨졌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한참을 걷다 지친 제이 물었다. 아직 안 와. 덕엘이 말했다. 힘들면 좀 쉬는 게 어때요? 말까 몰린과 이연에게 말했다. 저희는 텔 도현님과 저쪽에서 쉬다 갈게요. 이연과 몰린 둘만 남았다. 몰린이 물었다. 이연 도련 지난번에 당신 눈이 황금색으로 변하는 걸 봤는데 마력 사용자인가요? 이연이 웃으며 답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몰린이 제안했다. 케이 환자께서 언제든 마력 사용자를요. 마법사는 정말 희귀하니까요. 이연이 오셨다. 그게 다예요. 몰린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이연이 말했다. 뭐가? 제가 마력 사용자인지만 궁금하세요? 다른 질문도 있으실 텐데. 이연의 말을 듣고 이중장부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몰린의 손이 움찔했다. 이연이 이어 말했다. 사실 넌 원하는 게 있어요. 저랑 협력. 몰리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협력이라 정말 재미있군. 자네 가문의 비자금 장부로 나와 거래하겠다는 건가? 이연이 웃으며 물었다. 제가 장부를 드릴 수 있다면 저를 위해 뭘 해주실 건가요? 세금 횡령은 중조야. 자칫하면 나까지 연루될 수 있어. 몰린이 말했다. 자네는 아직 브라츠 가문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지 않나? 내가 자네 입적을 반대하면 지금 신분을 이지하게 되고 설령일이 퍼져도 자네한테는 피해가 안 나지. 이연이 말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입적한 한 상태로 탈리로 가고 싶습니다. 이연이 또 말했다. 당신이 브라츠 가문의 횡령죄를 고발할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의심할 사람은 저입니다. 그러니까 제 안전을 위해서라도 천리로 가야 합니다. 어차피 당신들도 제 어머니를 보호해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질문에 몰리는 좀 난처해졌다. 그래서 몰리는 기침을 하고 고개를 돌려 말했다. 찰즈 도련님은 왜 아직 안 오신 거야? 우리가 나중 가자. 이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런 요구를 할 줄은 전혀 예상 못했나 보네. 마침 나도 할 일이 있으니 둘은 정중히 작별 인사를 나눴다. 몰린의 뒷모습을 보며 이연은 생각했다. 몰라 안 있으면 브라츠 가문이 멸문당하겠지. 지금 내 신분으로는 중앙에 가도 황궁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를 꼭 잡아서 활용해야 해. 비자금 장부를 몰린에게 넘기면 멸문의 불에 쥐염을 붓고 백작 가문 전체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 전에 먼저 찰리 쪽을 끌어들여서 든든한 후원 세력을 만들어야 해. 돌아서니 이연은 원래 몸의 어머니를 갔다. 이연이 그녀를 타다보며 인사했다.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는 꽃을 안고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물었다. 이연, 내 아들. 그동안 괜찮았니? 널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해너가 나를 오라고 했어. 이연은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잘 지내고 있고 어머니가 보내주신 물건도 잘 받았다고 말했다. 이연이 작은 주머니를 꺼내며 물었다. 이 금화들은 어머니가 넣으신 건가요? 어머니가 말했다.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받는 돈이 있겠니? 그러자 이연은 어머니에게 이것들을 받으라고 했다. 어머니에게 떠날 준비를 하라고 알려주고 해너가 언제 떠나야 하는지 알려줄 거라고 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계속 떨렸다. 이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구나. 백작 가문을 떠나고 싶으면 가거라.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는데 견딜 수 없으면 그냥 도망쳐. 이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자신이 마법을 쓸 수 있도록 도망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어머니에게 자기 계획대로 행동하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다. 이연은 들었다. 몰린 일행이 다신을 돌아오라고 부르는 소리를 어머니에게 다시 말했다. 지올그의 씨앗을 많이 모아두세요. 나중에 크게 쓸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꼭 건강하세요. 어머니가 이연에게 끝을 꺼내며 내가 전에 갚으던 거라고 했다. 가져가렴. 다음 날 이연이 찰즈에게 말했다. 어제 보니까 우리 체력이 너무 약하더라. 후연장에 가자고 하니까 형이 아버지한테 허락받으러 갔잖아. 역시 형이 최고야. 둘은 후연장에 도착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술에 취한 후연 단장을 보니 단장이 도련님이 왜 왔냐고 물었다. 평소엔 본 적도 없는데 찰즈가 보크하게 말했다. 소백작이야. 오고 싶으면 오는 거지? 무슨 문제라도 있어? 내 체력이 안 좋아서 운동 좀 하러 왔어. 오히려 형이 술 취하면 내가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게. 단장이 고개를 돌리며 구경하는 거야 뭐. 별로 어렵지 않지. 따라오세요. 얼르면서 설명하다가 마침 보니 누군가 고아들을 부딪고 있어. 단장이 비꼬듯 말했다. 이연 도연님 운이 좀 나빴으면 저기 끼어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연이 세 명 중 한 명을 보니 다른 애들은 다 지쳐 있는데 그 애만 자세를 유지한 채 꿈쩍도 안 했다. 단장이 소개했다. 저 애는 빌라이코라고 골치 아픈 녀석이지. 빌라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고 세 사람이 깜짝 놀랐다. 체리 말했다. 죄되게 험악하게 생겼는데 기세는 꽤 있네. 단장이 또 말했다. 그 녀석 쓸모는 좀 있는데 그게 다야. 실력이 전혀 따라오지 못해 재능이라고는 없어. 이연이 훈련이 끝나자 말했다. 시원한 곳에 가서 쉬게 해줘. 솔직히 나는 쟤들랑 비슷한 처지라고 느껴. 내 말 맞아. 내가 운이 나빴으면 저기 쓰러져 있는 게 나였을지도 몰라. 이연이 쓰러진 빌라이코를 보며 물었다. 너 빌라이코지? 아직 일어날 수 있어. 빌라이코가 물었다. 넌 누구야? 이연이 말했다. 나는 이연이야. 빌라이코는 이연이 누군지 몰라서 말했다. 이연 꺼져. 이연이 빌라이코의 턱을 잡으며 말했다. 태도가 너무 무례한데. 뭐 이 해는 해. 지금 화가 나 있으니까 내가 따지진 않을게. 빌라이코가 몸을 빼며 고개를 돌렸다. 꺼져. 비참케 하지마. 그러자 이연이 마력이 담긴 물을 빌라이코의 입에 부었다. 마력이 없는 사람이 마력에 접촉하면 거부 반응이 나타나지. 이 녀석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비록 아주 미약하지만 내가 느낄 수 있어. 마검사의 기운을. 빌라이코가 손을 들어 물통을 쳐냈다. 야, 뭐에 뭘 탄 거야? 이연이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좀 나아진 것 같으니 이만 갈게.
멍한 표정의 빌라이코는 자기가 정말로 힘을 좀 회복했다는 걸 깨달았다. 이현은 가정교사의 지도에 따라 어머니께 편지를 쓰고 있었다. 이현이 선생님이 물건을 뒤지는 모습을 보며 물었다. 선생님, 오늘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선생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물었다.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사적인 뭘 물어보시죠? 이현이 말했다. 평소와 많이 달라 보이셔서요. 이현이 다시 물었다. 들었는데 중앙베일레 대학 졸업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이쪽에 인맥이 있으시잖아요. 이 질문이 실례였다면 안 대답하셔도 돼요. 하지만 선생님은 더 당황했다. 선생님이 말했다. 그게 너무 갑자기 물어보셔서. 이현은 의자에 앉아 선생님이 급히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현이 마법으로 선생님이 방금 감춘 서류를 떨어뜨렸다. 후연권에서 최근 이현과 단장을 따라 달리기 후연 중이었다. 한쪽에선 빌라이코가 나무 막대를 들고 멜로와 대련하고 빌라이코가 있었다. 바닥에 쓰러지자 멜로가 화를 내며 말했다. 장난도 정도가 있지. 그런데 빌라이코가 멜로디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멜로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미쳤어.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빌라이코가 말했다. 우리 아직 승부 안 났어. 멜로가 좀 어이없어하며 돌아서서 발로 차다 빌라이코가 다시 쓰러졌다. 다른 사람들이 기득거리며 둘을 보자 멜로가 빌라이코에게 말했다. 제정신이야. 적당히 하라고 했잖아.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언젠가 목숨 잃어. 이현이 또 덕터에 나타나 말했다. 쟤를 이기고 싶으면 방법을 찾아야지. 빌라이코가 말했다. 꺼지라니까 못 알아들었어. 비겁하게 하라는 거야. 난 관심 없어. 이현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생각해. 빌라이코가 손에 든 거물 꽉 쥐었다. 계속 지저대면 한 칼에 베어버릴 거야. 이현이 말했다. 그렇게 토라 한 모습 정말 안타깝네. 화가 난 빌라이코가 달려들다 갑자기 이현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현이 마법을 쓰며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대신 너도 날 도와줘. 마법의 인도 아래 벨로코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힘을 주었어. 알아올라. 멜로를 향해 돌진했지. 이현은 이대 화친했어. 저 녀석. 벨로코가 마검사라는 걸 멜로가 반응할 틈도 없이 벨로코는 멜로를 바닥에 쓰러뜨렸어. 주먹을 계속해서 멜로 얼굴에 내리쳤지. 사람들이 심상치 않은 걸 보고 급히 달려와 벨로코를 떼어내 붙잡았어. 단장도 그때 달려왔어. 벨로코에게 발길질을 하고 프랑크에게 지시했지. 멜로를 의무실로 데려가라고. 옆에 있는 이현을 보며 단장이 물었어. 벨로코가 당신한테 뭘 한 겁니까? 이현이 말했어. 저한테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단장이 말했지.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 하죠. 훈련장이 지금 난장판이니까. 이현이 단장에게 물었어. 벨로코를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단장이 말했어. 저 녀석은 사고뭉치야. 채찍질을 하거나 쫓아내거나 돌 중 이런 하나지. 결과가 이현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아. 벨로코가 자유로웠으면 이현이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편하니까. 회의실에서 이현이 모린 세 사람에게 물었어. 이전 제안에 대해 결정을 내려냐고. 모린이 고개를 끄덕였어. 백작이 워낙 비민해서 그의 분명 증거를 확보해야 해. 그래서 당신을 돕기로 했어. 이 말을 듣고 이현도 자신의 진심을 보여줬어. 모린 유행을 위해 증거를 모아주겠다고. 이현은 생각했어.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모린의 휘장과 가정교사가 실수로 보여준 게. 둘 사이엔 분명 뭔가 있어. 이건 쓸만한 카드야. 길을 걷던 이현이 갑자기 벨로코에게 한쪽 구석으로 끌려갔어. 이현이 벨로코 인사법이 정말 무리하다고 했지? 어떻게 들어온 거냐고 물었어. 벨로코가 밤새 난리를 쳤더니 관리자 같은 그 사람이 벨로코 언제든 들어와도 된다고 했대. 이 말을 듣고 이현은 짐작했어. 브라치 백작이 벨로코를 시켜 이현을 감시하려는 거야. 벨로코가 이현의 옷깃을 움켜쥐며 너 나한테 약복인 거 맞지? 쇼. 말했잖아. 난 비겁한 짓 하네. 이현이 웃으며 말했어. 기세는 좋은데 이렇게 멍텅갈 줄이야. 처음 준 물은 내가 받은 보급품이었어. 그 다음엔 그냥 내 머리를 쓰다듬은 것뿐이야. 이현이 벨로코의 손을 밀어내며 의문을 풀어줄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그 전에 벨로코가 이현에게 몇 가지 약속해야 해. 첫째는 내 금빛 눈동자. 이건 비밀로 해줘. 둘째는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보이지 마. 이현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벨로코가 큰 소리로 맞아. 내 눈 때문이야. 이현이 귀를 만지며 말했어. 내 말 끝까지 들어봐. 마지막 요구는 넌 날 호위해야 해. 그러고 이현이 벨로코를 가리키며 이것들만 약속하면 내 안에 숨은 힘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줄게. 벨로코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힘을 보며 말했어. 이게 내 힘이라고. 이현이 벨로코에게 물었어. 마검사 나 마력 들어갔어. 돌아온 대답은 전부 모른다는 것뿐. 이현은 어떨 수 없이 벨로코에게 천천히 설명해줬어. 이현이 말했어. 내가 아무리 훈련해도 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의 마력이 내 기운과 힘을 억누르기 때문이야. 내 몸과 영혼의 기운을 이어지는 통로를 뚫어 줄을 조화시키면 돼. 벨로코가 다시 앞으로 나서며 이현을 끌었어. 내가 그 통로를 뚫어준다고. 이현이 손으로 막으며 말했어. 넌 먼저 난 말 듣는 법부터 배워야겠어. 벨로코가 말했어. 상관없어. 지금 바로 뚫어. 난 뭐든 할 테니까. 이현이 벨로코에게 약속하면 빠를 결과를 말해줬어. 나라를 떠나야 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벨로코가 말했어. 난 어차피 혼자야. 너 안 따라가도 굶어 죽을 거야. 이현도 벨로코의 이런 점을 높이 샀어. 둘은 기분 좋게 합의했지. 앞으로 잘 부탁해. 반지 식탁에서 이현은 백작의 쓸데 얻은 단소리를 또 듣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백작 손에 낀 반지에 친구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저 반지만큼은 늘 끼고 있네. 결혼 반지인가? 근데 보석 코팅 방식이 결혼 반지치고는 좀 이상한데 이로부터 보석의 화려함을 드러내려면 빛의 굿즈를 최대한 살리는 게 중요한데 저 반지는 퍼팅이 너무 조잡해. 마치 다른 용도가 있는 것처럼. 이현은 문득 지난번 여기서 들었던 백작이 서랍 여는 소리가 떠올랐다. 백작이 멍한 이현을 보며 말했다. 이현아 집중해. 새 친구를 사귄 것 같던데. 이현이 대답했다. 빌라이코 말씀이세요? 후연당에서 만났는데 마음이 잘 맞더라고요. 사고치고 쫓겨난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봐주셔서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백작 부인이 물었다. 빌라이코가 무슨 사고를 주며 말했다.
동료를 두들겨 백작 부인이 말했다. 세상에, 그런 애랑 친구를 하다니. 백작이 이연에게 말했다. 누구랑 친구를 하든 상관없어. 내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한 달 안에 글을 못 배우면 그 녀석이랑 놀다가 공부를 망친 거로 보고 그 녀석 목을 쳐버릴 거야. 이연의 가정교사와 모린이 정원에서 대화 중이었다. 이연이 갑자기 다가와 인사했다. 한참 찾았어요. 모린하고 얘기하고 있었네요. 가정교사가 당황하며 말했다. 그냥 간단히 인사만 좀 나눴어요. 이연이 다가가 선생의 손에 아까 그 서류를 쥐어주며 말했다. 근데 꽤 오래 얘기하셨던데요? 인사직원관리와 가정교사가 둘이서. 아버지가 아시면 그냥 넘어가실 일은 아닐 거예요. 선생이 황급히 물었다. 정말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척 넘어가 주실 수 있나요? 이연이 말했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일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도 하세요. 30분 정도만 얘기하면 돼요. 장소는 정원으로 할게요. 선생이 다시 물었다. 그것만 하면 되나요? 이연은 선생에게 천리 지도도 요청했다. 그리고 대사박과 늦봉 기후에 관한 자료도. 이연이 선생을 보며 웃었다. 똑똑하신 둘이니까 무슨 뜻인지 진정하죠. 답했다. 알겠어요. 자기 증실에서 마법으로 백작 손에 긴 것과 똑같은 반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걸 종이에 그려서 해너에게 건넸다. 해너가 보며 말했다. 이거 반지네요. 백작님 반지랑 똑같아요. 한눈에 알아보네. 해너가 말했다. 백장님은 평소에 결혼 반지도 안 끼고 다이아도 안 좋아하시는데 그 반지만큼은 게다가 다이아 커팅도 조잡하고 색깔도 특이해서 눈에 확 띄거든요. 해너의 말이 이연에게 새로운 힌트를 줬다. 인구라 다이아를 10개로 쓴 거라면 다이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겠지. 다이아는 저연체니까 백작이 비밀 서랍에 원가 당시를 해놨겠지. 이연은 해너에게 고마워하며 당부했다. 이 설계도를 꼭 목수한테 갖다 줘서 나무간지를 만들게 해 거기에 고무를 씌우고. 한편 선생은 백작과 약속을 잡았다. 선생은 간단히 말하긴 어였다며 백작을 정원으로 이끌었다. 숨어있던 이연은 그들이 간 걸 보고 해너를 불러 목수가 만든 나무간지를 챙겼다. 해너에게 금화 몇 입을 주고 계단 쪽에서 망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필라이포를 불러 말했다. 아무도 여기 못 오게 해. 방 안에 들어간 이연은 스위치를 뻗은 거였다. 다행히 장치가 복잡하진 않았다. 이연은 서랍을 열었다. 찰리족과 주고받은 편지인 것 같은데 전부 털리어라 잘 모르겠네. 대충 베껴두자. 정확한 숫자도 적고 가문의 인장까지 찍혀있으니 문서의 신빙성도 훨씬 높아 보이네. 중앙에서 대조반하면 브라츠 백작이 성납한 세금의 타일을 발견할 거야. 이연이 정리하고 원상복구하는데 문 밖에서 갑자기 백작님 계세요?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이연은 마법을 써서 부관을 쓰러뜨려 기절시켰다. 빌라이코가 사과를 먹으며 물었다. 그 부관권은 다 처리했어. 빌라이코의 실수 때문에 들어온 부관이 오히려 신의 한 수였다. 이연이 대답했다. 걱정 마. 알아도 부관이 한 거라고 생각할 거야. 난 일부러 다 원래대로 안 돌려놨거든. 한전 백작은 이 일로 크게 화를 냈다. 그렇게 잘해줬더니 서재를 뒤지다니. 뭘 하다 바닥에 쓰러진 건지 모르겠지만 백작은 부관을 내쫓아버렸다. 베껴놓은 문서를 보며 이연은 생각했다. 여족장의 자리를 이을 사람이 누굴까? 이런 문서를 금고에 보관할 필요가 있나? 이연이 옆에 빌라이코에게 다시 물었다. 내가 시킨 거 기억하지? 빌라이코가 차렷타스로 말했다. 먼저 대가중 10시 몰래 태우고 그 다음 종이 가지고 모린한테 가서 금화 받고 돌아오는 길에 필류한테 전달. 내 어머니한테 전화 말은? 당장 도망쳐서 송고 스쿼시엇 모란 거. 이연이 칭찬했다. 정말 훌륭한 호의야. 아래에서 말발굽 소리가 뛰었다. 이연은 빌라이코를 뒷문으로 보냈다. 저녁에 응접실. 백작이 이번 방문객을 소개했다. 이쪽은 티어리족의 사신 넬세일런이다. 족장 카컨티어의 동생이기도 하지. 이연은 반갑게 인사하고 자신을 소개했다. 백작에 물었다. 급하게 온 이유가 뭔가? 넬세일런이 말했다. 웬체의 부족장에 위독합니다. 저희는 인지를 미리 보내시길 바랍니다.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티어리족에게 부족장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티어리족이 존경하는 정신적 지도자다. 부족장이 돌아가시면 온 부족이 최소 2년간 상국을 입는다. 백작이 말했다. 안타깝군. 하지만 우리가 왜 당신에게 맞춰줘야 하지? 넬세일런이 설명했다. 웬체의 부족장은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그분은 저희를 이끌어왔고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부족장입니다. 모든 부족민은 반드시 그분의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이연 도련님도 그분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백작이 화를 냈다. 인정. 혈통을 의심하는 건가? 넬세일런이 말했다. 지금 그림자도 없는 그 동해초가리 말씀이신가요? 넬세일런이 또 말했다. 이연 도련님은 돌아가신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이라던데요. 밖에서 아무나 데려다가 아들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동해초가리가 뭘 증명합니까? 이연은 편하게 앉아 생각했다. 티얼리족은 웬체이의 진실의 눈으로 이연이 백작의 다식인지 확인하려는 거구나. 백작에겐 다 좋은 일 아닌가? 고민하는 백작을 보며 이연은 궁금했다. 뭘 그렇게 고민하는 걸까? 백작이 갑자기 힘껏 이연으로 하루여 마의 당신들 오여운 처지는 이해하네. 하지만 일정이 갑자기 바뀌어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네. 오늘은 여러분 시식에 얘기는 내일 하지. 직서가 객실로 안내할 걸세. 사람들이 나간 뒤 백작이 화를 냈다. 역시 야만족이야. 따지지도 않고 쳐들어와서 우리 보고 마취해. 그 족장 동생이 너무 날카로워. 그러고는 이연에게 말했다. 내가 이쪽 문서 처리하러 간다. 내가 없을 동안 얌전히 있어. 백작은 마차를 타고 떠났다. 이연은 생각했다. 내 입적을 서두르려는 거군. 저택을 비워줘서 고맙네. 덕분에 티어리족과 얘기할 기회가 생겼어.
번쩍번쩍 타여입은 이연이 티얼리족 손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다. 이연이 물었다. 한 명 데려가고 싶은데 포약해 주실 수 있나요? 내 세일러의 눈빛이 차가웠었다. 약속대로 갈 수 있는 건 너 하나뿐이야. 다른 사람은 집만 돼. 이연이 미소 지으며 그렇게 말하긴 뭐하지만 싸운 자라는 친구예요. 늘 셰린이 비웃으며 소파에 기대 앉았다. 진심으로 개소리한 거야. 넌 우리한테 그냥 얹어먹는 거지? 너같이 독에 약하고 사막에서 물었으면 오래 못 버티는 짐덩이 하나면 충분해. 사막을 우습게 보는 거야. 이연이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뭘 걱정하는지 알아? 하지만 걱정 마. 쟤는 강하지만 전혀 용내하지 않아. 사막에서도 혼자 잘 살아남을 거야. 늘 셰린이 말했다. 그럼 쟤한테 이기게 해. 우리 중 한 명 이기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막내인 수가 빌리코와 대련하러 나갔다. 빌리코가 말했다. 날 보고 저 꼬맹이랑 붙으라고? 대련인데 왜 구경꾼도 없어? 이연이 힘얻었다. 빌리코 넌 방심하면 안 돼. 저 애는 움직임이 엄청 빨라. 얕보다간 또 당해. 창가에 서 있는 릴 셰린을 보며 빌리코가 화를 냈다. 이연 내서 우리 대련 구경하는 거 날 무시하는 거지? 이연이 빌리코를 달랬다. 빌리코에게 말했다. 내 말 잘 들어. 쟤 이기는 법 알려줄게. 수가 다가와 말했다. 준비됐어. 아까 5분 대련하기로 했잖아. 5분 안에 날 쓰러뜨리면 내가 이기는 거야. 빌리코가 머리를 묶으며 5분도 길어. 맞고 나서 울지 마. 빌리코가 돌진해 수를 때리려 했지만 수가 가볍게 피했다. 수가 말했다. 올 건 내 쪽이야. 수가 빌리코 뒤로 돌아가자 빌리코가 다시 주먹을 날렸다. 수가 웃으며 어디 때리는 거야? 난 여기 있는데. 수가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다리를 들어 빌리코 얼굴을 찼다. 수가 가볍게 일어서며 5분 동안 맞기만 할 거야. 거북이보다 느려. 한쪽에서 이연이 둘의 대련을 보며 역시 내 예상대로 빌리코는 상대가 안 돼. 수가 뛰어올라 빌리코에게 강타를 날리려는 순간 이연이 속으로 외쳤다. 지금이야. 빌리코가 눈을 부릅뜨고 수의 다리를 잡아 수를 눌러 말했다. 이연이 널 잡으라고 했어. 역시나 이제 진짜 시작이야. 넌 끝났어. 이연이 달아와 말했다. 미일 셰린도 피 보기 싫어서 널 내보냈겠지. 돌아가서 우리가 이겼다고 하면 얼굴 지우는 용해줄게. 이연이 얼굴을 가리키며 수에게 보여줬다. 안 해도 상관없어. 얼굴에 그런 분이 있는 것도 개성이 있던데. 수가 소리쳤다. 내가 말할게. 일단 이 돼지 좀 치워. 무거워 죽겠어. 이연이 고개를 들어 창가에 닐 셰린을 보며 말했다. 빌리코 이제 내려와. 이제 협상하러 가야지. 수는 화가 나서 짜증이 났다. 대련하기로 했는데 장난을 쳤다. 실내에서 넬서렌과 이연이 협상 중이다. 수와 빌라이 두 사람이 눈짓을 주고받는다. 넬서렌이 말했다. 나를 가지고 노는 거야. 이연이 답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해? 그냥 얼굴에 몰감이 엄청 많이 묻었잖아. 내 사람들이 진짜로 덤겼으면 수는 어떻게 됐을까? 넬서렌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대장 하나는 있네. 좋아. 우리가 졌다. 자네가 빌라이 우리랑 대사막으로 가자. 백작이 돌아와서 넬서렌에게 말했다. 당신들 대안을 받아들이겠소? 2주일 후에 탈라의식을 거행하겠소? 시간이 촉박해서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소. 두 사람이 악수했다. 넬서렌이 말했다. 티얼리독 대표 자격으로 백장님의 양해에 감사드립니다. 부족장님께 안도 전해주시오. 그녀가 무사하게 봐요. 일주일 후 의식당일 하이나가 이연 보현님을 안고 울고 있었다. 꼭 살아서 돌아와요. 이연이 반포했다. 하이나 잘 들어. 내가 떠나면 여기 일을 그만둬. 쉬운 결정이 아니란 거 알지만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여길 떠나. 이후 티얼리독으로 가는 일행이 준비를 마쳤다. 백작과 티얼리 족장이 악수했다. 계약에 따라 이연과 백작은 동연소 약수로 혈연관계를 확인한다. 넬서렌의 형 카컨티어가 뭔가 말했다. 카컨티어가 말했다. 오이족은 웬키 부족장이 신원을 확인해야 하오. 돌아가서 확인하기로 하지. 백작은 어이없는 표정이다. 동연소 약수 마녀 말을 더 믿다니 역시 야만족이야. 카컨티어가 손을 내어 계약서에 다디 이름을 썼다. 이렇게 계약이 성립했다. 떠날 때 백작이 이연을 안았다. 보트로는 걱정하며 당부하는 듯 했다. 실제로 백작은 말했다. 내가 왜 사는지 명심해라. 일행은 이렇게 티얼리 쪽으로 향했다. 모두 힘들게 이동한 끝에 드디어 티얼리 쪽에 도착했다. 죽장이 지시했다. 어서 음식이랑 물 준비해라.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저게 이연이야. 보나마나 금발 미남이네. 옆에 있는 사람은 만만찮아 보이는데. 족장이 말해서 내려 물었다. 윙키 부족장은? 옆 사람이 말했다. 부족장 상태가 좀 나아졌습니다. 족장이 말했다. 그럼 다행이고 이연을 공여. 이연, 나를 따라와. 두 사람이 부족장 경상 앞에 왔다. 족장이 부족장에게 이연을 소개했다. 이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부족장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족장이 말했다. 부족장님 몸이 불편하셔서 티얼리도 방언으로 말씀하실 거요. 자네가 못 알아들으니 내가 통역하겠네. 가까이 와봐, 이연. 내가 적임자인지 확인해야겠어. 부족장이 이연의 팔을 잡으며 물었다. 신이 너를 보낸다. 정말 대강은 브라치의 혈통을 이어받은 게 맞아? 맞아. 내가 평화의 상징이라고. 맹세하지. 내 존재 이유는 평화를 위한 거야. 부족장이 이연의 손을 놓고 족장과 속삭이더니 둘이 방에서 나왔어. 족장이 이연과 일행들 방을 준비하라 지시했어. 이연, 저녁에 환영식 있으니까 늦지 마. 빌라이코가 급히 다녀와서 족장이 뭐라 했냐고 물었어. 이연이 족장 말을 빌라이코한테 전해줬지. 저녁 환영식에서 족장이 둘에게 물었어. 낮에 쉬면서 여행피로 좀 풀렸냐고. 이연이 대답했지. 족장님 배려 덕분에 많이 나아졌다고. 족장이 반갑게 자리 꺼냈어. 족장이 이연한테 말했어. 내가 준 대사막지도 정말 훌륭하더라.
내 모든 게 브러치 가문이 타이어리에 바치는 선물이나 마찬가지야. 이지도 우리 타이어리가 써도 되겠지? 이연이 웃으며 대답했어. 당연하죠. 그때 발견했어. 족장이 비웃은 게 거유엽이었어. 강력한 전사의 각성대로 불리지. 일반 병사들한텐 효과가 더 좋고 브라치 백작이 이렇게 공교인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 이연한테 줬던 어머니가 쓴 거라던 편지에 거유엽 씨야 몰래 고하라 했었지. 그 단정한 글씨체 평민 글씨가 아니었어. 대백작 가문이 이연을 이용해서 거유엽 씨야 퉁치려 했던 거고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어머니를 미끼로 써서 나중에 발빼려던 거야. 족장이 이연 보더니 거유엽 보고 멍때리는 거 보고 불렀어. 이연 경고 하나 할게. 여기서 평화롭게 지내고 싶으면 거유엽엔 관심 끄는 게 좋아. 족장 눈빛이 경고로 가득했어. 전투에 참여한 타이얼리 전사만 이걸 쓸 수 있다고. 연기 냄새 맡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거유엽에 조금이라도 관심 보이지 마. 질문도 이절하지 말고. 이연이 웃으며 답했어. 알겠습니다. 속으로 생각할게요. 정말 예의한 사람이네. 거유엽이한 근대품만 잘 활용하면 백작과 타이얼이 협력관계에 낄 수도 있겠어. 이연 등골이 오싹했어. 눈 보여보니 역시나 누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어. 이연이 수한테 물었어. 저 사람 수가 누구야? 설명해줬어. 그 사람 뷰메트이야. 내 셀런 친척인데 두 번째 계모의 사촌쯤 돼. 아무튼 식량관리 총책임자야. 이연은 왜 계속 닭일 타다보다 생각하는데. 누가 급히 보고하러 왔고 족장이 바로 자리를 떴어. 이연이 생각했어. 윈체이 부족장 또 발작 현지에서 사냥했어. 아까 족장 따라간 사람 의사래. 부족장 언제든 떠날 수 있다나. 이연이 수한테 물었어. 부족장 병 치료할 방법 없어? 수가 말했어. 있긴 한데 구하기 어려울 거야. 사일렛은가는 꿈만 있으면 치료할 수 있대. 근데 그 붓이 진짜 존재하는지도 아무도 몰라. 이연 눈이 반짝였어. 영원히 피는 그 꽃. 이전에 자기가 치우던 그 화분이잖아. 타이어리족 부족장 침실에서 의사가 말했어. 윈체이 부족장 어젯밤부터 의식 못 찾으셨대. 사람들이 시끄럽게 말했어. 빨리 움직여야 해. 다음 부족장 다시 뽑아야 한다고. 또 누가 말했어. 빨리 사일렛을 찾아야 한다고. 다른 사람은 말했어. 난 일단 지켜보는 게 낫다고 봐. 넬살런이 갑자기 문 열고 이연 데리고 들어왔어. 족장이 물었어. 이연을 왜 데려온 거야? 넬살런이 말했어. 이연이 사일렛에 대해 아는 것 같아요. 족장이 아는 것 같다는 말에 탁다치며 화냈어. 이건 이연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방으로 돌아가. 이연이 천천히 말했어. 한번 피면 영원히 지지 않는 곳 사일렛가 불린다던데 혹시 그 사일렛가 빨간색이에요? 족장이 얼떨떨해하여 물었어. 본 적 있어? 이연이 말했어.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은 제 추측일본이에요. 브라치 영지에서 사일렛으로 보이는 꽃 본 적 있어요. 그리고 이연이 또 말했어. 구체적인 정보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약속해주세요. 절 단순히 브라츠가 오는 볼모로 보지 말고 베일리어 제국의 수님으로 대해주세요. 제 생명 안전 확실히 보장하고 충분한 존중 보여주세요. 족장이 웃으며 말했다. 넌 멘티의 목숨을 인질 삼아 내 안전을 확보하려는 거지. 족장이 다가와 이연의 목을 세게 옮겨쥐었다. 그러곤 말했다. 그럼 내 목이 지금 떨어지면 한 분이 군대를 보내겠냐? 이연이 말했다. 군대를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죽으면 당신은 분명 곤란해질 거야. 이연이 다시 말했다. 한국에서 대대로 이어온 정신이 내 안에 있어. 이 몸은 뷰라초 백작이 준 거지만 정신만큼은 황궁의 것이야. 족장이 웃으며 말했다. 황궁의 덩신이라니 참 웃기는군. 쥐는 바로 너 같은 인간을 구별하려고 웬티를 인간 세상에 보냈겠지. 그러고는 족장이 이연을 끌고 웬티의 침대 앞으로 갔다. 족장이 웬티에게 물었다. 이자가 히레이도 K 단서를 안다고 하는데 황궁의 정신도 받고 있대. 이게 모두 사실이냐? 웬티가 눈을 크게 뜨고 이연을 타다봤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쓰러졌다. 모두가 우르르 달려들었다. 이연이 다급히 족장에게 말했다. 히에이조코가 내 텐트 안에 있어. 족장이 소리쳤다. 당장 이 외지인 텐트로 가서 빨간 포츠 가져와. 피리코가 갑자기 뒤에 닥친 사람들을 보며 말했다. 이연 무슨 일이야? 우리 어떻게 꽃 들고 튀어야 하나? 이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 이건 내가 손님으로서 그들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야. 그 후 족장은 이연에게 덩중히 감사를 표했다. 이연이 말했다. 히에이조코가 양이 돈 부족하다면서 후이도 좀 더 필요하다고 들었어. 족장이 말했다. 넌 이미 큰 도움을 줬어. 혹시 히에이즈풀을 좀 더 후회할 수 있겠나? 이연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건 장담 못해. 이 화분은 확실히 내 거긴 한데 아주 오래전부터 지은 거라. 나도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키우게 되는지 이쪽에 대해 아는 사람을 한경 알게 하는데 단달에서 한 달 정도 지나야 연락이 닿을 것 같아. 족장이 물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려? 쉬지 않고 달리면? 사나 흐리면 듀라초까지 갈 수 있잖아. 이연이 말했다.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으면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족장이 말했다. 말해봐. 이연이 말했다. 당신이 듀라초 가문과 협상할 때 내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줘. 족장이 이연을 보며 말했다. 와하니 내 아버지를 묻어들 이연은 거로공. 이연이 되물었다. 당신 내 치오리족도 감자가 왕 아니었어? 족장이 웃으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그 부탁은 당장 들어줄 수 없어. 넌 지금 뷰라초 가문의 경력도 움직일 수 없고 우리 분량도 늘려줄 수 없잖아. 이연이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먼저 정보 하나 줄게. 뭐지않아 황궁과 감찰부가 뷰라초 가문의 탈세 혐의로 합동으로 군대를 보낼 거야. 한 달 안에 뷰라초 가문은 증발할 거야. 족장이 놀라며 물었다. 그게 정말이야? 어떻게 안 거야? 이연이 말했다. 하늘에 맹세할 수 있어. 평가 의식 전에 중간 정부에서 뷰라초 가문으로 사람을 보내. 내가 인질 자격이 검증했어. 족장이 다시 물었다. 내 말대로라면 너도 뷰라초 가문 사람인데 연루되는 거 아니야? 이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맞아. 나는 그의 친아들이지만 아직 정식으로 입덕하지 않았어. 법적으로 그와 아무 관계가 없지. 그래서 내 이름은 그냥 이연이고 이연 뷰라초가 아니야. 지구법에 따르면
이 모반죄는 나한테 씌울 수가 없어. 앞으로 내가 뷰라초 강세 영주가 될 거야. 족장의 눈에 분노가 서였다. 뷰라초거 이쪽 또한 한 자식을 인질로 보내다니 완전히 속았군. 그자가 오해를 속인 거야? 이건 사기야. 이연이 말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분명 백작의 아들이야.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당신은 치올리족의 족장이잖아. 나는 믿어. 당신이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족장이 살짝 눈을 들며 말했다. 할 말 더 있어. 이연이 일어나 말했다. 날 못 믿는 거 알아? 그래서 내 기색에 자세히 설명해줄게. 그러고는 이연이 영지 지도를 가리켰다. 아버지가 죽으면 영주 자리가 비잖아. 그때 당신이 전사들과 나를 뷰라토 영지로 들어가는 거야. 하지만 당신들은 황제의 중앙군과 정면 충돌하지 않아. 오히려 그들이 최대한 당신과의 교전을 설령 충돌이 일어나도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으면 언제든 대사닥으로 돌아가면 돼. 그냥 내 지혜만 배워주면 돼. 겉으로는 뷰라초 가문과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척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족장이 말했다. 내 제안대로라면 우리가 손해볼 뻔 없긴 한데 내 같은 사생아를 도와 뷰라초 영지를 차지하게 하면 우리한테 뭐가 좋은데? 이연이 말했다. 내가 뷰라초 영지 주인이 되면 베라이어로에서 가장 번성한 영지로 만들 거야. 그리고 나한테 은혜를 베푼 진정으로 경험하게 될 거야. 전례 없는 동맹의 힘을. 이연이 족장을 보며 다시 말했다. 카켄키로. 이제 오이가 변화할 때야. 뉴로디어련이 갑자기 기어들었다. 이연, 내 제안엔 큰 문제가 하나 있어. 모반죄로 궁지에 몰린 뷰라초거. 우리한테 도움을 청하면 거절할 명분이 없잖아. 우리가 계약 맺은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이연이 순간 마음이 막혔다. 아, 그건 족장이 말했다. 내게 평가 계약을 이길 방법이 하나 있어. 주로. 이때 이연은 족장에게 아버지가 자신에게 거위업 일수를 시킨 사실을 털어놨어. 이 정도면 계약 파기하기에 충분했지. 족장이 크게 웃었어. 하하하, 충분해. 아주 충분하고 많고. 그 자식이 이런 웅흉한 짓을 하다니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군. 그러곤 족장이 이연에게 증거가 있나고 물었어. 이연은 지금 당장은 못등이 없지만 윈체이를 통해 진위를 증명할 수 있다고 족장이 말했어. 자네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심께 맹세해야 하는 거야. 이연이 대답했어.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협조하죠. 이연을 위수지으며 바라보며 생각했어. 브로츠 가문엔 멍청이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있었다니. 족장이 말했어. 육헌대 자네는 텔리 부족이 자네를 지지한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해주길 바라는 거지. 이연이 말했어. 맞아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족장이 궁금한 듯 물었어.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 건가? 이연이 말했어. 중앙에 가야 해서요. 더 막히는 항공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내 손으로 브로츠 영지를 번영시킨 것만으론 변방 귀족인 나를 받아들이기엔 부족해요. 족장이 탁자를 툭 쳤어. 이미 말해두는데 우리가 자네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울 생각은 없네. 이연이 대답했어. 너도 당신들이 더 때문에 다치는 걸 원치 않아요. 족장이 다그쳐 물었어. 자네는 이연이 웃으며 말했어. 두 사람은 낙서하며 합의에 이르렀어. 창밖을 나가려는 이연을 보며 족장이 말했어. 자네가 황궁에 가려는 건 황제의 정신과 관련이 있나? 이연은 핑클에 웃으며 대답 없이 밖으로 나왔어. 주위를 둘러보던 이연이 사람들 사이에 있던 수를 불렀어. 시간 되면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어? 수가 뭔데요? 이연이 말했어. 빌리코 훈련 좀 도와줬으면 해서. 수의 눈이 반짝였어. 수는 빌리코와 대련하면서 계속 욕을 퍼부었어. 이연은 한쪽에 앉아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 원래 펠리 부족을 천천히 끌어들일 기획이었는데 킬레스 덕분에 이 단계를 빨리 끝낼 수 있었네. 이렇게 푹 쉬어본 게 얼마나 많은지. 윈체이의 방 안에서 이연이 그녀 앞에 앉아 말했어. 부족장님이 절 다지신 것보다 훨씬 좋아지셨네요. 몸이 천천히 회복되고 계신 것 같다. 정말 다행이에요. 윈체이가 말하고 족장이 통역했어. 오늘 자네를 부른 건 이전 대화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야. 윈체이가 이연에게 말했어. 신께서 자네의 모든 것을 바꾸길 원하시네. 이연의 신세 자체까지도. 텔리 부족은 제공전이 없어서도 남녀를 통해서만 신탁을 받을 수 있어. 사람들이 수와 빌리코의 대련을 지켜보고 있던 이연에게 과일을 가져다 줬어. 이연이 윈체이를 살렸고 부족장이 점점 나아지고 있어서 모두가 이연에게 감사했어. 지금은 이연을 환영하는 연회를 준비 중이야. 여자가 이연에게 말했어. 당신은 우리 부족의 은인이에요. 미소 지으며 답했어. 너무 감사해요. 여자가 또 말했어. 쉬었으면 족장님과 부족장님한테 가보세요. 찾으시던데요. 지금 가겠다고 말했어. 그러자 여자가 뭔가 생각난 듯 뒤적이더니 목걸이 하나를 꺼내 이연에게 건네며 말했어. 전에 킬레색 처리할 때 화분에서 찾은 건데 당신 거 맞죠? 그 목걸이를 보자 이연의 눈이 크게 떠졌어. 목걸이를 보며 이연은 생각했다. 나는 한나라의 군주임에도 이런 보석은 본 적이 없어. 이연은 그저 빈민가 출신 소년일 뿐인데 어떻게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지? 유과학에서 자란 사생아가 희비한 식물 한 분을 키우고 있을 뿐 아니라 화분 속엔 이 목걸이까지 숨겨놨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하지만 원래 이연은 몰랐을 거야. 만약 알았다면 진작 목걸이를 팔아서 생활비에 보탰겠지. 그 속에 묻혀있던 이 목걸이는 아마도 이 씨앗을 심은 사람이 같이 묻어둔 거겠지. 누군가 이연에게 이 꽃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한 대체 어떤 사람이 이연한테 이런 일을 맡긴 걸까? 지금의 나로선 전혀 감이 안 잡혀. 내 계획이 이것 때문에 막히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빌리코가 갑자기 나타났다. 이연, 뭐 하고 있어? 이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 끝났어. 빌리코가 화를 내며 말했다. 누가 맞았다는 거야? 비등비등했다고. 이연은 목걸이를 걸고 건성으로 말했다. 그래, 가자. 빌리코. 씩씩거리는 빌리코를 보며 이연은 생각했다. 나중에 석상할 때 사막 전사 기술을 전부 빌리코에게 전수하게 세상에서 가장 강해지고 싶어하는 기초가 이렇게 약하다니. 한편 브라스에서는 백작이 서유를 쓰고 있었는데 하인이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백작님, 큰일 났습니다. 중앙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백작이 동공이 흔들렸다. 궁정조사단이 온 거야. 조사단장 페티에리커가 지금 배울에 서 있었다.
헐떡거리며 달려온 백작을 보며 패티가 물었다. 당신이 대일 가문에 플러츠 뒤집었습니까? 그러고는 조사 허가서를 꺼내고 있냐. 당신은 탈세 혐의, 반역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저를 보내 조사하게 했으니 공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백작이 가슴을 치며 외쳤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의 베일일에 대한 충성은 하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야만족을 받고 있는데 저더러 탈세 혐의에 반역 의심이다니요. 패티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속에서 고갈 당할 뻔했다. 아래에 찍힌 건 바로 브라츠 가문의 인장이었다. 이걸 본 백작은 놀라고 당황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패티가 백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백자 측팩은 덩아 화려하군요. 여긴 당분간 저희가 인수합니다. 백장님과 저택의 하인들은 모두 저희 지시를 따라주세요. 그러고는 패티가 명령을 내렸다. 전원 꼭대기 층부터 수색해. 서대는 더독이야. 백작은 어둡게 생각했다. 처음 와서 서대가 꼭대기 층에 있는 걸 안다는 건 이미 더택 구도를 다 파악했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린 그 늙은이가 한 짓인가? 백작이 난간을 세게 쥐었다. 그 늙은이가 어떻게 인장을 손에 넣은 거지? 서택의 그와 내포한 몸이 있는 건가? 그 부관은 아직도 깨어나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구지? 갑자기 백작은 이어를 떠올렸다. 티얼리족도 브라츠 가문의 전가를 받았다. 설령이 말했다. 누군가 자신들을 반역으로 모함하고 있으니 티얼리족께서 힘을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족장이 말했다. 무력으로 조사에 맞서 여는 거로군. 그런데 너희는 증거가 있다. 혈액을 증명할. 브라츠 백작이 정말 반역을 피한다면 우리가 좋으면 궁정과 덕이 뜨는 거 아닌가? 설령이 말했다. 백작께서 말씀하시기에 이연의 목숨이 증거라고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으로 혈액을 증명하겠다 하셨습니다. 족장께서 살펴주십시오. 족장은 듣고 나서 웃음을 터뜨렸다. 푸하하하. 그러고는 손을 들어 말했다. 미안하네. 당장 병사들을 보내주지. 전염은 족장에게 거듭 감사하며 다시 물었다. 그럼 이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족장이 말했다. 너희 말대로 하지. 족장이 일어서며 말했다. 걔는 인줄이 성칭이긴 하지만 우리와 한동안 함께 지낸 사이라네. 우리 손으로 가족을 죽이고 싶진 않아. 설령이 손에 든 검을 움켜쥐었다. 백작께서도 그 점을 고려하셔서 저에게 필요하다면 이연을 직접 처형하라 하셨습니다. 한편 이연은 족장 막사에 도착했다. 카컨, 나 찾았어. 족장이 달로 말했다. 그래, 저 친구가 널 죽이러 왔어. 이연이 전령을 보며 말했다. 역시 내 예상대로네. 전령이 오리둥절해서 물어줬다. 족장님, 무슨 뜻입니까? 족장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저 애를 죽이겠다며 기회를 주는 거야. 전령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태어난 서자도 마치 미리 자신이 오벌 알았던 것 같은 족장도 수상해. 젠장, 이미 짜고 친 건가? 전령이 검을 뽑았다. 상관없어. 무슨 속셈이든 상관없다고. 내 임무만 수행하면 돼. 뽑힌 검은 빌리코가 막았다. 이연이 주에서 말했다. 날 죽이고 싶으면 먼저 빌리코를 이겨봐. 기다리게. 대련장에서 족장과 이연이 지켜보고 있어. 목숨 걸고 싸우는 두 사람. 이연은 생각해. 대련만으로 얻을 수 있는 발전은 한계가 있어. 대련에선 누구도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니까. 그러니 빌라이코가 실력 있는 고수와 전력으로 겨루면 한 단계 더 성장할 거야. 주변 사람들이 빌라이코를 동요대. 빌라이코, 괜찮아. 오늘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빌라이코가 뒤를 숙이며 말해. 고조. 내가 죽어. 주변 사람들 하하하 하지. 말 듣고 할 지우는 컨디션 괜찮은가 보다. 다들 외쳐. 브라츠 가문의 기사다리. 저 녀석 좀 혼내줘요. 신사는 황당한 표정이야. 만할 야만인데 날 검투지 않게 취급하다. 빌라이코가 말해. 살살해줘. 넌 목숨 걸고 덤빌 거니까 두 사람 간의 싸움. 일촉즉발이야. 끊임없는 경나를 보며 신사가 말해. 미친 개야 뭐야? 고개만 닫고 검질이야? 원래 여유롭던 빌라이코 신사에게 빈틈을 잡혀. 빌라이코 가슴에 강력한 주먹이 날아와. 빌라이코가 쓰러져. 주변 사람들을 감탄해. 저 주먹 제대로 먹었네. 그리고 왜 빌라이코 일어나. 빌라이코가 땅에 흙을 집어 검을 휘두르는 신사에게 뿌려. 그리고 눈치 뿌린 신사의 춤을 타서 강력한 주먹을 날려. 신사는 생각해. 정말 골치 아프네. 급한데 이런 놈이랑 시간 낭비할 여유 없어. 골치 아프긴 해도 빌라이코는 결국 검에 때려. 빌라이코가 쓰러져. 신사가 검을 들고 이연에게 다가가. 검을 높이 든 신사가 말해. 더 끌 시간 없어. 내 목숨으로 백작의 결백을 증명해라. 하지만 이연은 앉은 채 미동도 안 해. 방금 쓰러진 빌라이코가 검을 들고 뛰어올라 신사를 내려쳐. 뭔가 이상함을 느낀 신사. 고개로 이어 빌라이코에게 다시 검을 날려. 뭐야? 이런 괴물이 어디 있어? 검에 질린 빌라이코는 여전히 이를 안 물어. 아직 안 끝났어. 신사라 옆에서 검을 다시 뽑아. 참지 못하고 욕해. 제기랄. 정말 끈질겨. 전사란 건 위험을 알면서도 맞서는 거야. 싸우면 폭발당이 필요해. 병질을 눕히려면 모든 걸 불태워야 해. 자기 목숨 따지도. 체력이 바닥난 빌라이코. 신사를 쓰러뜨린 후 쓰러져. 다들 빌라이코를 옮겨 치유해. 족장이 이연에게 말해. 왜 그를 데려왔는지 알겠어. 전사의 미덕을 가졌군. 정말 무시 못해. 저런 미친 개 같은 놈. 흔치 않지. 그 시각 브로츠 가문. 백작은 초조하게 앉아있었다. 수가 갑자기 막힌 창문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여기 상황 너무 심각하네요. 백작이 허둥지둥 앞으로 나가며 맞이했다. 당신은 전에 닐 셰런과 함께 온 도하로 기억하는데 내가 보낸 기사는 수가 등에 맨 짐을 내이며 말했다. 갑건의 답장이에요. 수는 전하고 바로 돌아섰다. 백작이 외쳤다. 잠깐, 족장이 뭐래? 이연은 이미 죽었겠지? 짐을 든 백작은 여보세요. 떠났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브로츠 가문이 배신했다는 걸 알았소. 입적도 안 근 사생아를 인질로 보냈을 뿐 아니라 그로 인밀수까지 시도했소. 옆에 있던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편지는 계속됐다. 브로츠 가문과의 동맹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소. 부인이 상자를 떨어뜨렸고 전령 기사의 머리가 불러넣었다. 이걸 본 백작은 분노가 치밀어 고함쳤다. 아, 이 자식들 감히 나를 배신해?
다 죽여봐야겠어. 조금 진정한 백작이 생각했다. 이건 두바이야. 이제 와서 밖에 없어. 중앙에서 날 반역자로 보는데 진짜 반란이든 받다든 상관없어. 천리족이 안 도와도 내 힘과 능력만으로 조사단과 중앙군을 쫓아낼 수 있어. 백작이 커튼을 비틀어 줄을 만들고 부인과 타월지에게 이걸 타고 내려가 비밀 창고로 숨으라고 했다. 백작이 당부했다. 내가 채들어갈 때까지 잘못된 걸 지켜보며 지금은 시간이 관건이었다. 백작은 도착하기 전에 조사단을 제거해야 했다. 그래서 백작은 저택에 불을 질렀다. 한간 베티는 델프 가문이 방화호 도주했다는 정보를 받았다. 베티가 말했다. 목숨이 아깝지도 않아. 명령했다. 필러프, 당장 중앙에서 온 지원군에게 덜령권했다. 나머지는 나랑와 사사치 빚어. 산 사람 잃은 시체든 찾아내. 저택 밖으로 절대 못 나가게 해. 갇힌 하인들이 탐문을 주도이며 구조를 요청했다. 베티가 보며 말했다. 어차피 델프가 최정되면 불만 적당히 끄고 나머지 병력은 전도 델푸스색에 집중해. 숲속을 말 타고 질주하는 델프. 감금되기 전에 편지 한 통은 천리족에게, 한 통은 대황자 멀리프에게 보냈고 또 한 통은 델프가 멈춰서며 외쳤다. 델프가 이 말을 짚었다. 시오, 제기랄, 벌써 도망간다. 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렸다. 시오였다. 시오가 물었다. 백작님, 괜찮으세요? 천리족은요? 백작이 시오에게 말해 날 배신했어. 그쪽은 틀렸어. 멀리프 전하의 답장이 올 때까지 버텨야 해. 중앙군 오기 전에 저택을 되찾아야 해. 여긴 변경이라 중앙군이 오려면 시간이 좀 걸려. 지금 저택엔 조사단 병력만 있어. 지형을 이용해서 한판 붙을 거야. 백작이 득의양양하게 웃었다. 우리 브로츠 군대도 만만치 않아. 시오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전투만 이기면 군대의 지휘권을 내가 가질 수 있어. 델프가 손에 등 팔을 높이 튀켜들며 외쳤다. 우리 집을 되찾자. 브로츠 저택독에서 수는 멀리 나무 위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천리족에서 빌라이가 치료를 받고 있었다. 족장이 의사에게 언제 나을지 물었고 의사가 한숨 쉬며 답했다. 부상이 심해요. 다른 멀릴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진작 죽었을 겁니다. 체력이 좋아서 지금까지 버틴 거예요. 족장이 말했다. 선너 다리라니 이 언니 곤란하겠는걸? 빌라이가 유일한 저력인데. 이언은 속으로 생각했다. 뭐가 곤란해? 빌라이게 상처에 천천히 마법을 마력을 너무 많이 보내서 이 언니 좀 어지러웠어. 의사가 이 언을 부축해서 옆에 앉혀 쉬게 했어. 고개를 올려 빌리코 상태를 보니 의사가 좀 놀랐어. 상처가 그렇게 심했는데 이렇게 빨리 회복했어. 의사는 이대야 알겠대. 사람들이 왜 그를 만만찮은 놈이라고 하는지. 카컨이 옆에서 거유엽에 불을 붙이며 농담했어. 내 상태도 안 좋은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가져올 걸 그랬어. 그러고는 이언 입에 쑤셔 넣으며 말했어. 이게 우리 천려족이 죽음의 신을 피하는 방법이야. 이언이 거유엽을 물고 물었어. 이거 빌리포한테도 효과 있어? 카컨이 말했어. 나도 잘 몰라. 너희가 거유엽 먹도록 허락받은 유일한 외부인이야. 카컨이 또 말했어. 더러저로 간솔레 소식 왔어. 내 예상대로 에거가 분사를 일으켜 반항한대. 자세한 상황은 아직 못 받았어. 생각했어. 중앙군하고 조사단 규모부터 알아야 해. 그래야 전황을 대충 짐작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어. 카컨이 생각에 잠긴 이언을 보며 말했어. 며칠 시간 있으니까 좀 쉬어. 지친 이언이 침대로 옮겨져서 빌리코랑 같이 깊이 잠들었어. 밤에 푹 잔 이언이 눈 뜨고 일어나 한다는데 빌리코는 아직 타고 있었어. 갑자기 문 밖에서 살기가 느껴져서 이언이 탁자 위 단도를 집었어. 가면 쓴 사람이 안으로 쳐들어왔어. 단도가 튕겨나갔고 이언은 목이 조였어. 그 사람이 말했어. 사생아 주제에 간계를 부리다니. 지공금들은 역시 쓸모없어. 내 아버지 대이고도 똑같이 무능해. 그 사람이 단도 들고 이언 목숨을 끊으려는데 이언이 마법을 발동했어. 쾅! 엄청난 덧가름이 터졌어. 모두 큰 소리에 깜짝 놀랐고 카컨이 의사 따라가며 물었어. 누가 이언하고 빌리포 습격한 거야? 의무실에 와서 난당탄 든 광경 보고 카컨이 물었어. 무슨 일이야? 이언이 목 움켜쥐고 힘겹게 말했어. 나도 잘 몰라. 갑자기 쳐들어와서 날 죽이려 나한테 지시했어. 이언 달 돌봐줘. 이 그리고 가서 확인해봐. 정말 대담하네. 우리 숙님 죽이려 들다니. 있지만은 이언 보며 카컨은 좀 의심스러웠어. 어떻게 자빅을 제압했지? 여기서 왜 폭발이 일어난 거지? 부하가 자켓 가면을 벗기니 뷰메트였어. 카컨이 보고 말했어. 뷰메트를 감옥에 가둬. 내가 내일 아침 직접 신문할 거야. 한줌 모해가 뷰메트 얼굴에 보여지고 정신 차린 뷰메트. 눈앞에 카컨이 맹보며 급히 말했어. 저기 카컨, 날 좀 풀어줘. 카컨이 물었어. 새벽에 이언 습격한 게 너야? 뷰메트에 듣고 일 안 굴며 무릎 꿇고 말했어. 그건 할 날 없어. 날 아직 가독으로 여긴다면 묻지 말고 그냥 내 팔 달라줘. 하지만 카컨, 그 이언 조심해. 이상한 능력 있어. 눈이 금색으로 변하더니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를 힘써서 순식간에 폭발 일으켰어. 분명 문제 있어. 이때 카컨 옆에 앉아있던 이언은 생각했어. 그가 카컨 질문에 바로 답 안 하고 내게 화살 돌렸어. 거짓말하면 왠체가 다 간파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야. 차라리 목적 숨기고 목숨이나 건진 다음 다시 생각하려는 거지. 이언이 카컨에게 고개 돌려 말했어. 카컨, 내가 사령해도 돼? 카컨이 이언 보며 말했어. 말해봐. 이언이 말했어. 내가 직접 들었어. 그가 대거 이응 뻔하며 내가 내게 한지라고 했어. 행동곤이 벨거랑 거래한 게 분명해. 이언이 문득 자기가 봤던 편지 한 부덜 떠올렸어. 여족장 비를 이을 사람은 누구 있다? 그러고는 범해에게 물었어. 그 편지 내가 대예이고한테 보낸 거 맞지? 설마 너 왠키 부족장한테? 범해에 있는 이언이 계속 진실을 추측한 걸 보고 당황해서 혀를 깨물어 자살하여 했어. 이 개자식이 혀 빼물어 죽으려고 해. 지문은 그만하고 찬 더 쑤셔 넣어.
연이 카컨한테 말했어. 듣자 하니 얘가 식량 총책임자래. 왠지 부족장 병이랑 얘가 연관 있을지도 몰라. 카컨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 연은 계속 말했지. 보아하니 얘랑 대야일 것 같자고. 왠지 부족장만 제거하면 족장 자리는 얘 차지고 대예이거는 돈을 챙기는 거지. 카컨이 갑자기 일어나 불었어. 왠지 부족장은 어디 있어? 수행원이 말했어. 방에서 쉬고 계십니다. 카컨이 범에이드 머리채를 확 잡아 범에이드 끌고 가며 명령했어. 지금부터 내 명령 없이는 누구도 왠지 부족장 방에 들어가지마. 범에이드는 카컨한테 방으로 끌려가 두들겨 맞았어. 카컨이 나오며 말했어. 얘 시체는 사막에 버려. 그리고 얘 가족들 데려와. 얘네게 바짝 다가온 카컨이 물었어. 연, 범에이가 널 습격했을 때 폭발은 내가 일으킨 거 맞지? 연이 말했어. 전 당신들을 속일 생각 없었어요. 카컨이 말했어. 제국에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마법사라 부른다더군. 연이 카컨을 보며 말했어. 원래는 베일리어로 돌아간 뒤 적당한 시기에 제 정체를 밝히려 했어요. 우린 다르잖아요. 당신이 제 사정을 쉽게 이해 못할 거란 것도 알아요. 카컨이 연을 응시했어. 기획을 바꾸겠어. 원래 계획대로라면 우린 내가 버릇으로 무사히 돌아가 자리 잡도록 도울 예정이었어. 그런데 그 대예이거란 감히 우리 사람을 매수해서 왠지 부족장을 하시려 했어. 이 일은 우리 티얼리족이 직접 처리하겠어. 연이 고개 끄덕이며 말했어. 하지만 대예이거는 반역죄를 저질렀으니 황공도사단이 당신한테 그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당신도 뜻을 존중하고 목적 달성을 돕겠습니다. 둘은 다시 합의했어. 연이 의무실 문을 열었어. 빌라이 됐다며. 몸은 괜찮아. 침대에 엎드려 토하는 빌라이가 말했어. 안 괜찮아. 죽을 것 같아. 오장이 부가 다 뒤집히는 것 같아. 이 의사 약에 술 탄 거 아니야? 빌라이 말을 들은 의사가 소리쳤어. 무슨 헛소리야. 이 자식아. 몸에 구멍 뚫렸는데 이렇게 빨리 깨서 말한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어서 누워. 빌라이를 눕히며 연이 생각했어. 확실히 좀 이상한데 보통 사람보다 마검사의 회복력이 훨씬 뛰어나긴 한데 얘는 너무 빨리 회복하는 거 아니야? 침대 옆에 앉아 연이 물었어. 빌라이 부모님 얼굴 기억나? 빌라이가 말했어. 당연히 기억하지. 연이 생각했어. 이젠 확인됐네. 얘는 분명 인간이야. 그럼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빌라이가 연한테 물었어. 언제 버릇으로 돌아가? 연이 말했어. 호지야. 내일 출발할 수도 있어. 기뻐했어. 요즘 들은 소식 좀 최고네. 말을 돌려. 연이 말했어. 넌 못 돌아가. 벌떡 일어나려던 빌라이가 아파서 물었어. 왜? 연이 어이없어 했어. 왜긴 왜야? 빌라이가 당하게 말했어. 난 괜찮아. 내일이면 버릴 수 있어? 연이 맹정하게 거절했어. 내가 아무리 싫어도 안 돼? 연이 이불을 덮어주며 설명했어. 돌아가면 우린 백자 병사들, 조사단, 중앙군이랑 싸워야 할 수도 있어. 지금 내 상태론 버틸 수가 없어. 우리가 버로스 영지를 차지할 때까지 여기서 치료나 잘 받아. 빌라이가 멘붕에서 소리쳤어. 억지 부리면서 마력 쓰는 거 가르쳐준다며? 연이 말했어. 잊었어. 그때 내가 알아서 마력 터뜨렸잖아. 물음표 가득한 얼굴로 빌라이가 물었어. 연이 고개 끄덕이며 확실히 말했어. 그래. 누가 연을 불렀어. 밖으로 좀 나와. 버러스에서 소식 왔어. 사건이 말했어. 소식이 딱 맞춰왔네. 대예의거가 병력이 끌고 저팩을 보사단을 안에서 버티고 있고 지원군을 기다리는 중. 문제는 영지 빅성들 동향인데 전부 다 영지 중심에 있는 은행으로 모였다. 연이 설명했어. 은행은 공여 금지 구역이거든. 그러고는 또 말했어. 우리도 서를 넣어야 해. 은행 보호 못 받는 영지 백성들은 천천히 대예의거 군대에 합류할 거야. 각관이 말했어. 좋아. 그럼 내일 베일리어로 출발하자. 벼로슈커 세요 제안저엔지 자율리오라이 태고이트더 딜까가 태요에지 뮤리어트다. 멜라프와의 싸려면 이어다이 이프너. 융제오베로 킨더 웨이사셔지 이었네요. 멜라피우는 파이언 자이어로울 지오보이트 되고 딜까가 이프롤 키뮤리어트다. 아시먼도 다라 비오리어트더. 아이 단바키 모리언 남둘. 헤요는 자이사 비니어르 도시 남둘이죠. 하이 용서워 노당데이도 륜서울모 이아프시언나이더. 요이도 클리피 손보마이렌지오 남둘을 생파이어 비오리 아프서더. 연행 에이지오 중갱거니가 묘돌보들 지어 더헤트더. 요이장 두리오버니 제기어랑의 지오 파이는 남동생 자열 쿠랭고 디올고 이트더. 남동생 하이 칭백게 율 기력 하이 마이오 메레 있다. 카켄그 이오 이런자이 도적 히트더. 달바지 머선에든 에세이 어느 네이돌. 용시절러 피어는 이오리언더. 바익시영이 타큰 줄을 보고 대요 놀라마이어 소이카이오더. 양만적히 차이드웨트다. 종멜 고약하더. 모두 도맹게에서 티어벤 보마이언 사이드리 용윤 남돌. AI 해너가 지었다. IMI 용경은 이었는 남돌. 카커나이 메레 AI 이트더. 코스 하이어라이 톨터엔 사시메. 이연하이 메일시오너 뷰들이 아프고 에를 아이어라요카요 조산더. 헨리의 그인 창어. 규모거 화절리우 기오리오 펠리머든 돌레이지오 메레 있다. 이연도어연에나이. 이연아이 뮤이어트다. 뷰머거 더더 페이어트다. 지오는 예제한 벼로슈쿠고이 세요 이레 있더. 메이교 게이시어트 디언제이선 나초비 한 사람들이 모두 휘커원 타이어나이 도로오는 지알러주보고 서렘들이 델리아두더 뮤리어트. 제이선 아이 메레 있더. 지오 서렘을 에너요. 이연도어연에나이 메레이지오 메레 있다. 지오리트서 교로겐 인말. 뭐레이고 제이선은 더들라이 티어네이는 모듈을 베려보마요. 더더 페이어트다. 치오리트서 가이 우여 다워절 지오는 벼로슈쿠가 지오테게일 보터키트더. 수가 메이용이 보마이오 메레 있다. 진제이어 도를 디어나이 한성을 쉬더거 메레 있더. 언디어요제나 연규연수고요. 칠지 몰레이죠. 두제이던 바이용사거 케이 롤커요 들마요 소리카요더. 미오이지어 경자위에 나이 고헤러 비어쓰고 제시물 소지 워츠 시오리트석 제안서 이모불 지어트다. 제옵더에 지오저라 먼 예결이오 와트시어나이더. 조인의 거로 알러주리오 와스더고 제안에서 시오 베티 에리커가 더거 와트다. 모린의 디오 예가 이르 어직 대용식으로 이피약도 언 헤이시어트죠. 지오는 주제 이건 덴쟁 베티의 에리커였다. 모린 베티가 베레 있더. 이어 나이 다시 뮤리어트다. 백현 지지어 몬선가 더더 페이어트다.
보에 티켓자만 주석의 종에도 원지거 생어가야시오요. 더해 뷰번 지원고 바이오 타텔스자이어 데이 한정기도 체이스트 시험나이다. 전더 저와의 기대이도의 미오모갱이 지오였소. 오이조 해기가 묘리였자. 저지 애널의 마이언 댕샤인 웨이 유지와나요. 디거랭 완소와의 가이트 제이뉴요. 저우동부의 치아이언 제이 이스가스피가 메레 있다. 벼로쇼 키오는 제오지의 수정한 고행입나이다. 지오제이가 시오 제이오데 우리 아이오지였나이다. 벼로쇼코 당모행인 치오리트 썩도 에티언 마이유 마이레이지오 햄과 최시가 베로 특지어위 알리연합고 메레 있다. 하. 매올 한연 지오야. 중갱 행크 서로 도포고 피와던더 댕신아이 지기언 서라이윤 정기어 제이니요. 세벨 교로 넣고 징 천엔 수하. 이연 아이유 시어머 심지 못히트더. 마이 너지먼 벼로쇼코 모르서야 마이연에이지요. 지거 실리 헤연아이 다시 메레 있다. 하지만 놀론 건 땡샤이 노이 몰토는 인쟁 제오지오요. 호지오 요정 조제이건 덴덴저운 탐민 출샤인인지 외거는 테티로 파커 나이 마커시어트다. 덴쟁이 나임 지오든 데이 썸의 유아이 용신아이 세요 왔더니다. 히오던 마이 파이리오 이저정도 이투시오니 펠라이치아이 이거를 잡아터 피어너 싶으쇼. 벼로쇼코 용지와이 소호변제 위거 책임자제 싸운 베티가 큰 소리로 말했어. 미쳤어. 너희 야만족들이 짐승이랑 뭐 같단나? 감히 여기서 큰 소리 치고 있네. 난 황공사절이야. 지금 내 행동은 황궁을 모욕하는 거야. 가까니 베티를 매섭게 쏘아보며 모욕. 똑바로 말해봐. 베티가 주춤하며 말했어. 내 그 거만한 태도 추궁한 한 것만도 체면 세워준 거야. 베티가 주먹을 꽉 쥐고 이연에게 말했어. 내 아버지랑 같이 죽고 싶어. 넌 데이얼거의 아들이잖아. 다들 알아. 내가 널 죽여도 아무도 뭐라 안 해. 그러니까 너무 나대지 마. 데이얼거의 서자주제. 내 신분을 똑바로 알라고. 이연이 웃으며 말했어. 내 신분 잘 알아. 근데 내가 말했잖아. 난 데이얼거의 아들이긴 해도 아직 벼로조효 가문 사람은 아니라고. 동시에 지국에서 참리족과 교류하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고. 내 임무는 데이얼거가 탈세했는지 조사하고 처벌하는 거지. 벼로쇼효 영지 후속 처리가 아니잖아. 그럼 공무 끝나면 가달라는 게 무슨 모욕이야? 패티가 화를 내며 이 건단진 시골드기의 자식 카건이 오호 동맹 문서를 던지며 말했어. 계약서대로면 우리는 데이에이거를 도와야 하지만 피해 지금 중도인이니까 베랄레오가 처리하리랴. 우리는 이연이 너랑 나 사이 다리 역할로 딱이라고 봐. 벼로쇼효 권한을 이연에게 넘기는 게 어때? 패티가 어이없이 웃었어. 하, 내가 잘못 들은 본다. 그 서자한테 영조 대우 해주자는 소리야. 너희 진짜 미쳤구나. 하지만 베티도 어떨 수 없었어. 패턴 빼고는 이연 잡을 데 없었거든. 영지 백성들은 당공간 주모로 격렬히 저항할 게 뻔해. 벼로쇼효 후손이 나서서 달리면 상황이 진정될지도 몰라. 게다가 진 변경의 중요 동맹인 야만족 지원도 받고 있어. 패티가 문서를 쥐고 말했어. 영조 임명은 황제 권한이야. 이연이 말했어. 알아. 그래서 황제가 임명하기 전까진 아무도 여기 관할 권이 없어. 하지만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지. 패티가 어떨 수 없이 말했어. 좋아. 너희가 뭘 원하는지 대충 알겠어. 근데 난 아직 데이에이거 이 땅을 제압 못했고. 메일리 부인이랑 채로도 못 찾았어. 저항하는 병사들 잡아서 황제 위험을 세워야 해. 이연이 이연하며 말했어. 좋아. 내가 데이에이거 잡아줄게. 백성들이 조사단이랑 중앙군 행동에 불만 가득하니까. 수습은 우리가 주도할 거야. 패티가 말했어. 속임수 쓰지 마. 데이에이거 도와줄 셈이면. 이연이 비웃었어. 걱정 마. 내가 직접 받아올게. 내 진심을 증명할게. 문 막차고 나간 패티가 생각했어. 중앙에서 날 영두로 임명하는 명령 올 때까지만 버티면 돼. 그때 되면 쟤들 작살내줄 거야. 아직 숙속을 갔던 데이에이거랑 티오이르는 멜로포가 성문을 닫는 바람에 호황 왕국으로 가고 있었어. 갑자기 화살이 데이에이거 옆을 스쳐 지나갔어. 갑건이 그들을 포위했던 거야. 상처를 움켜쥔 델리가 뛰어내려와 그 병사에게 말했어. 날 기억해. 전에 훈련장에서 날 죽일 뻔했잖아. 이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 아버지, 보러 왔어요. 벼로쇼효 서택. 이연이 사람들을 내던지며 데려왔어요. 티오 포함해서 시트들이 전부 앞마당에 쌓였어. 이제 날 믿겠어? 패티가 비웃으며 좀 스모있네. 이연이 또 말했어. 데이에이거 잡았어. 빨리 처형하고 여기서 떠나. 패티가 말했어. 이연, 넌 정말 건방지구나. 내 임무 아직 안 끝났어. 벼로쇼효 가문 쓸어버려야 해. 아직. 백작 부인이랑 제로 행방을 모르잖아. 그러고 패티가 지시했어. 우리가 지들보다 먼저 그 둘을 찾아야 해. 살았든 죽었든 확인해야 돼. 찾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황궁 임명장 오기 전에 그 둘 잘 숨겨놓을게. 넬쉐린이 말하길 데리커라는 사람은 자비 임명단을 지하이고 있대. 카건이 말하길 데리커가 조만간 영주가 된다는 거지? 그럼 티어리는 지금까지 투자한 막대한 돈을 날리게 돼. 이연, 대체 생각해뒀지? 이연이 말했어. 그렇게 보면 사실이 맞아. 하지만 다르게 보면 시간만 충분히 벌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 데리커 일행이 여기 있는 이유는 멜리와 찰즈가 영지 안에 있다고 하신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둘이 영지를 떠났다는 게 확인되면 조사단은 의무상 영지 밖으로 쫓아가야 해. 우리가 먼저 그 둘을 찾으면 도사단을 내보낼 수 있어. 타커는 방금 대강호를 동의했으니 이연에게 시한을 좀 더 주겠대. 다음 계획은 뭐야? 이연은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대. 나중에 빌라이코랑 밖에서 합류할 거래. 그 두 사람 어쩌면 저택에 있을지도 몰라. 소위 등잔 빛이 어둡다고. 근데 단서를 알만한 하인들은 전부 불에 타 죽었어. 이연은 생각했어. 직접 거리에서 빌라이코가 이연을 보고 반납게 손을 흔들었어. 임무 완료. 상대는 숲에서 무사하대. 이연은 빌라이코를 데리고 빈민가로 갔어. 이제 하이나를 찾으러 가야 해. 빌라이코가 계속 물어 드디어 하이나를 찾았어. 하이나는 연을 보자 달려와 걱정스레 물었어.
이현은 괜찮다며 하이나에게 물었어. 저택에서는 그 담이나 소문하라. 비밀 통보 같은 거 하이나는 없는 것 같다고 했어. 이현은 난감하다며 집사가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이나가 논하며 집사가 죽었어. 이현은 도망치다가 실수로 이웃나라 국경까지 갔대. 멜로포가 시신을 브라치에게 돌려줬대. 하이나의 표정을 보고 이현이 물었어. 하이나는 돌아가신 집사에게 미안하다고 했어. 저택 떠날 때 그분 물건을 몰래 빌렸거든. 이현이 하이나에게 물었어. 집사가 알아서 의심받았을 텐데 무슨 일 있었어? 하이나는 그때 자기 말고도 그만둔 사람 많았대. 멜리 부인이 너무 화를 잘 내서 치질을 벌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스트레스가 심해서 부인 탈다이에 이상한 단점이 생겼대. 사람들 틈에 속 뼈다오면서 이걸 원래 가져왔어. 편지랑 그림만 들어있는데 남의 시신한 추억을 훔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 이현이 빌라이코에게 함부로 열지만 해. 근데 이미 늦었어. 안에 있던 게 쏟아져 버린. 그때 이현이 저택 도감도를 보고 이상하다고 했어. 하이나가 물었어. 뭐가 이상해? 빌라이코가 말했어. 구도는 똑같잖아. 근데 정원엔 아무것도 설명했잖아. 건축 조감도는 보통 조경을 생략해. 빌라이코가 말했어. 그렇구나. 근데 여기 너무 함부로 있잖아. 혹시 지하실 찰즈가 배고프다고 하자 멜리가 이포했잖아. 찰즈가 오라이 말했어. 여기 유포밖에 없어. 언제까지 여기 생각했어? 배 가문이 모반대라면 평생 숨어 살아야 할지도 몰라. 나중에 판트로 친정으로 가면 도와줄 거야. 갑자기 촛불이 꺼졌어. 누가 들어왔어? 멜리는 긴장하며 속으로 비었어. 이현이 이름을 들며 말했어. 어머니, 형, 여기 계셨군요. 소후안이 주위를 불러보며 신나서 말했어. 정말로 개구멍 가서 도망치는구나. 화가 난 메일리가 칼을 들고 다가왔지만 수가 가볍게 제압해서 그녀의 손을 벽에 둘렀어. 이현은 전부터 들었어. 메일리가 성격이 폭력한데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지. 이현이 수에게 메일리를 따지라고 했어. 그러고는 시오에게 카컨과 나이어시론을 불러오라고 했지. 메일리는 계속 욕설을 내뱉었고 이현이 그녀에게 그만 좀 하라고 했어. 사람이 아직 안 갔다고 메일리와 체어에게 준비하라고 했어. 밤에 전사들이랑 같이 떠나야 한다고. 지금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탱킬로봉이었어. 마일로와 보가 손부를 닫아버려서 돌아가려면 보름이나 걸린대. 메일리는 믿을 수가 없었어. 그 여자가 어떻게 자기한테 이현에게 말했지? 말로 앞으로 가자거나 다기를 쫓아낼 용기는 없을 거라고. 이현이 메일리의 손을 부딪히며 말했어. 그녀가 좀 다물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입을 막아버리겠다고. 밖에서는 사건이 시오와 난로에게 당도했어. 최대한 먼 곳으로 데려가서 처리하고 시체는 꼭 잘 숨겨야 한다고. 아무도 발견 못하게 하라고. 새벽녘 시오와 난로가 말을 타고 빠르게 성을 빠져나갔어. 중앙군이 국경에서 몇 년이고 탑비에 내버려 두자고. 부하가 에일리커에게 보고했어. 메일리와 그녀 아들의 행적을 찾았다고. 에일리커가 어디냐고 물었지. 부하가 부모님이라고 했어. 호초를 제압하고 도망쳤는데 총 4명이 성분을 아서자마자 둘로 나뉘어 도망갔대. 에일리커가 말했어. 마일로 아프는 안티로로 갔을 거라고. 당장 전속으로 날리라고 했지. 하지만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한대. 호랑이를 산에서 유인하는 계략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떼면 스펙이 야만독한테 정형당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에일리커는 20병 정도만 보냈어. 꼭 산채로 잡아오라고. 안 되면 시체라도. 아니면 목이라도 가져오라고. 티페가 바로 눈앞에 있었어. 메일리와 최어만 잡으면 아무도 자기가 다음 영주되는 걸 막을 수 없으니까. 에일리커는 웃을 수가 없었어. 추격대가 전멸했거든. 한 년만 겨우 살아 돌아왔어. 상대편이 데이에이거 가문의 기사라고 했대. 근데 하나같이 실력이 대단했대. 그래도 하기는 했어. 메일리와 티어의 행적을 에일리커가 그를 내보내냐. 두 번째 추격 때부터 부리자고 했어. 짜증난 표정에 에일리커가 물었어. 중방에서는 왜 아직도 소식이 없냐고. 부하가 말했어. 길이 험해서 좀 늦는 것 같다고. 에일리커가 또 물었어. 부하가 양한족을 뭐 하냐고. 마을 재건하느라 바쁘대. 영지 백성들 반응도 괜찮고. 갑자기 에일리커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동안 잠은 숨어있던 모자가 왜 하필 이 시점에 동료들과 말 타고 도망친 거지? 혹시 그 사생아 때문인가? 에일리커가 부하에게 당장 마부간 책임자를 데려오라고 했어. 에일리커는 화가 났어. 자기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을까? 조사란 또 아니라 별라사이 가문의 말도 하긴 했어야 했는데. 그때 이현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 추적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서 에일리커가 그에게 물에 그걸 물어보냐고. 이현이 말했어. 자기 안전을 위해서 하고. 근데 같이 도망친 사람들이 진짜 별라사이 가문 기사마냐고. 혹시 단장 부하 중에 배신자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 배신자들이 단장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단장을 권정에 몰아넣고 두 사람을 원래 숨겨놨을 수도 있잖아. 그럼 단장은 정말 항공조사단의 임무는 브라치 가문을 쓸어버리는 거야. 에리커는 그 모자를 잡아야 해. 두 사람이 사라지거나 탑지 못하면 임무 실패야. 사람을 못 잡아도 시트라도 봐야 하고 신원 확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임무가 완료되는 거지. 근데 에리커가 말할 그 사생아 돈이 메리랑 차오를 어디서 찾았대. 저 항한 기사들은 얘가 데려온 티어리족 아냐? 이현이 말했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몰아세우냐고. 안 믿으면 확인해봐. 내가 데려온 티어리족 병력턴보. 에리커 표정을 보며 이현이 말했지. 설마 티어리족이 얼마나 왔는지도 확인 안 한다. 진짜 한심하네. 그때 부하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 마구간 담당자가 브라치 가문 나이 두 필요했대요. 이현이 역시나 그렇다며.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데 확실해. 당장 배신자 제출해. 에리커가 말했어. 걔 도망간 내 손에 죽을 거야. 내가 지킬 거야. 이현이 웃으며 말했지. 무서운 소리 하지마. 밖으로 나온 에리커가 지시했어. 필수적인 인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따라와서 목표물 지적해. 그리고 이현이랑 독장 당시 털털이 모자랑 같이 도망간 기사는 100% 티어리족이야. 넬시런이 편지를 받았어. 이현 예상대로 조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지금 매를 알려서 알려줘야 해. 매랑 차어를 처리하라고. 그래서 카컨한테 물었지. 카컨 매 진호 좀 써도 돼? 카컨이 상관없대. 단 것 좀 오기는 거 있지 마. 넬시런이 말했어. 이 매들은 사람만 날아다녔는데 이번엔 험한 산맥에 장가를 보내야 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어. 카컨이 말했지. 우리 가족 못 믿는 거야.
내실런이 말했어. 얘는 그럼 전사들이잖아. 근데 증언금 떠나면 대감은 처리하자. 이건 일 마무리하는 거지. 나 족장이잖아. 티얼이 오래 비울 순 없어. 각관이 좁다고 했어. 근데 얘는 조만간 허공 갈 거고 빌리코도 같이 중앙 갈 거잖아. 그럼 누가 맡게 되는 거야? 내실런이 각관 눈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 각관이 난 뭐가 싫어. 싫냐고 물었어. 내실런이 말했지. 나 여기 남으라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 남으면 티얼리한텐 좋겠지만 이언이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게다가 난 추위 못 견뎌. 각관이 웃으며 말했어. 그건 진짜 중요하지. 내실런 바람은 날씨 더 추워지기 전에 자기 임명장 받는 거야. 근데 황궁은 뭐 하는 거야? 베일렐 중앙 대황자공. 누가 문 두드리며 말했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게 찾아뵈어서요. 베일렐 대국 대황자 메리프 벨러하이웬이 말했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온 사람이 편지 하나 건넸어. 편정 라버츠 백작이 보낸 밀서입니다. 라버츠 가문 인장은 없지만 안에 가보가 들어있습니다. 메리프가 편지 읽고 나서 온 사람 너라 뭐라고 했어.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 같냐고. 온 사람이 편지 들고 말했어. 진짜 거짓 섞여 있어서 구분이 어렵습니다. 메리프가 말했어. 우린이 텔 이황자한테 귀족연합 가입 권유한 건 진짜야. 근데 편지에 날 생각해서 거절했던 건 거짓이고 모인이 그 사자랑 손잡았다는 것도 나랑 그 정도로 친하지 않아. 온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대. 근데 브라츠 백작이 거절한 건 사실이래요. 메리프가 말했어. 그것도 나 때문은 아니고 건 탈세 두통 날까 봐 그랬겠지. 근데 조사단이 벌써 조사했을 거야. 이번 도사단장 누구야? 온 사람이 말했어. 패티 에리커입니다. 모린 사람일 겁니다. 온 사람이 물었어. 텔저나 모반 기도한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메리프는 대답 안 하고 최근 브라츠 영지 관련 자료 전부 특히 모린이 제출한 보고서 다 가져오라고 했어. 그리고 다들한테 알려. 오늘 정오 장관 총회에 참석한다고. 회의장에서 아래 사람들이 수근댔어. 메리프 전화가 왜 장관 회의에 오신 거야? 텔저나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회의가 마지막 안건으로 넘어갔어. 브라츠 백작 탈세 형이 규명 확정됐고 사장 일부 몰수했으나 백작이 저항해서 영진회전이 발생했습니다. 제 가문은 구금됐고 부인과 다시금 추적 중입니다. 아래 사람들이 수군대며 그정에 처해야 한다고 했어. 메리프가 손 들고 말했어. 보고서에 백작한테 이언이라는 사자도 있던데 처형만 해. 관리가 말했어. 이언은 이적 타격 없다고 판정돼서 처형 대상이 아니고 이미 티얼리도 민질로 보내졌습니다. 메리프 전하께서는 뭐가 이상하신가요? 메리프가 웃으며 아니라고 했어. 그렇게 보면 모린이 그 서자랑 짜고 대감은 고발했다면 그 서자는 켈편이겠네. 기가 티얼리 쪽이랑 손잡으면 골치 아파지던데. 아래에서 논의하는 걸 들으며 영지 인수 이거는 한국에서 파견할 수 있대. 메리프가 다시 열었어. 좀 걱정되는데 영지 백성들이랑 항공도사단이 이미 충돌했잖아. 걔네가 환영할까? 중앙투 신세 영주래. 심산량 무조건 떨어지고 게다가 브라츠는 티얼리랑 제일 가까운 곳인데 누가 티얼리도 참배하러 가려고 해? 주의가 조용해졌어. 마법부 장관 웨슬리가 물었어. 대왕자 전하께 묘안이 있으신가요? 메리프가 말했어. 영주 임명권은 일단 보유하자. 웨슬리는 영주 자리가 비어있으면 브라츠 영지 상황이 더 혼란스러워질 거래. 멀리프는 임시 고문을 먼저 보내자고 했어. 선거 확인하고 민심단은 다음 영주를 임명하자고. 웨슬리가 말하길 조사단장이 브라츠에 있대. 멀리프가 비웃으며 백성들 눈엔 그녀가 가족을 죽인 살인자라고. 게다가 그 나이 묻은 3명을 잡는 건데 2명이나 놓쳤잖아. 이 일은 빨리 시결해야 해. 자기 아버지랑 베일렐의 명예를 지키려면 중관이들 말하길 멀리프 전하랑 웨슬리 장관 의견 모두 일리가 있대. 다른 분들 생각은? 아래 장관들이 술렁이며 각자 지지하는 쪽이 갈렸어. 중관이 망치를 들어올리며 이제본 안건 처리 결과를 결정하였다. 브라츠 영지 영주 임명건. 한편 브라츠에선 백성들이 중앙군 대부대가 섬을 나가는 걸 보고 영지를 떠나는 줄 알았어. 주민들이 물건을 던지며 거두라고 욕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 애들까지 환호했지. 에리커가 이 광경을 보며 생각했어. 중앙군이 최소한 그 둘의 시체라도 찾았으면 서택못 앞에서 야만적인 에리커를 막았으며 본관은 이제 자기들이 쓴대. 중앙군도 다 털수했고 자기들 5만 남았으니 천막 쓰라고. 에리커가 소리쳤어. 자기가 누군지 아냐고. 문주기가 말하고 불나 있으면 다크한테 가해. 에리커가 그러겠다며? 자기를 그에게 데려가래. 문을 확 열고 에리커가 물었어. 날 노리는 거야? 날 탐박에 셀라고 하면서 너희는 왜 안다? 각관이 말했어. 본관에 세고 싶으면 이 단속이나 자해. 마침 복도 끝에 창고 하나 남았어. 근데 유탑을 주러 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마침 고기 몇 덩이 썰어야 하거든. 범이 녹슬까봐 에리커가 이를 갈며 중앙에서 발급한 영주 임명관만 있으면 이 빌어먹을 야만인들을 당장 쫓아낼 수 있을 텐데. 문이 또 열리며 부하가 헐떡이며 말했어. 중앙 문서가 도착했대. 에리커가 돌아서며 의기양양하게 너희 끝났어. 내가 문서 가져올게. 부하가 필요 없대. 자기가 이미 가져왔대. 비둘기가 가져왔대. 에리커가 그 자리에서 묻었어. 내가 뭘 잘못했지? 편지 뜯는 손이 계속 떨렸어. 각관이 말했어. 영주 임명 같은 중요한 증명은 비둘기로 안 보내. 그러니까 그건 임명당이 아니야. 이언도 없게거든요. 맞아. 장담하지. 편지엔 국에서 사후 처리 감독할 고문을 보낸대. 로먼 로드랑 모인, 마이, 거고리, 대거 저희건도 로먼 로드가 맞는데 서만 만정되면 경주 선정한대. 각관이 편지를 낚아채서 대충 훑어보고 이언한테 건네며 총회의 편지네. 근데 고문이 뭐 하는 거야? 이언이 말했어. 고문이 영지 제거 맞고 고무로 갈 그 사람이랑 텔리족도 평가한대. 각관이 에리커를 흘겨도며 저 사람보단 중요해 보이네. 에리커가 생각했어. 대거 처리 권한도 없고
반엽 따떠느라 목숨 걸고 뛰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 얻고 다음 영주될 가능성도 날아갔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연이 다가와서 얘기 좀 하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대거 처리는 내가 라떼 해줄 수 있어? 편지 흔들며 이 편지 읽은 사람들만 입 다물면 돼. 로먼 로드 구문 도착까지 보름. 브라츠에 오기 전에 대거 만나 죽이면 못 만나잖아. 처형할 땐 텔리독이 집행하게 하고 누가 대거 죽였는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에리커가 생각해보겠대.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카크니스한테 물었어. 거기서 뭐해? 수가 질문 있대. 이것도 붕 비둘기냐고. 계속 탐문조 아래서 시끄러워서 그냥 이연이 비둘기 발에 편지를 떼냈어. 모린이 에리커한테 보낸 거래. 대거가 대황자한테 편지 보낸 것 같대. 그래서 내가 브라츠 영지 맞는 이유도 물 건너갔대. 근데 내가 브라츠로 갈 거야. 거기서 기회 엿볼게. 너무 싶어하지 말고 좋은 소식 기다려. 이연이 말했어. 역시 순조롭게 안 되네. 카컨이 물었어. 대거가 언제 편지 보냈대? 이연도 모르는데. 근데 대황자 이 한수로 다들 당황했고 간접적으로 날 도왔네. 지금쯤 멀리 푸는 나랑 모린이다고 친 거라 생각할 거야. 우리 이 황자 세력으로 몰았겠지? 카컨이 모린이 방해할 거래. 이연이 말했어. 그래서 선극기가 필요해. 두 세력 다 건드리면 곤란해지거든. 카컨이 이연한테 물었어. 제 황자 편 들 거야. 이연이 말했어. 적자거든. 적자가 미래의 후계자야. 고문이 영지 제거 맞고 텔리족도 떼봐서 떠나야지. 카컨이 좋대. 대거 죽으면 목적 달성이니까. 겨울 오기 전에 사막 돌아가고 싶대. 카컨이 이연한테 영주 자리 차지하지는 내 실력에 달렸어. 이연이 걱정 말래. 며칠 뒤 독수리가 가져온 소식. 멜리랑 차어이 죽었대. 대거 타형일이 정식으로 다가왔어. 이연은 감옥에서 데이아이어즈아에게 말했다. 오늘이 자신이 처형당하는 그 편지 덕분에 에리커의 영주 임명장은 물거품이 됐다. 그래서 에리커는 빨리 영지를 떠나야 한다. 그리고 그의 타형 날짜도 앞당겨졌다. 메일리와 차어도 죽었다. 이제 브라트 섬을 가진 산사 하나뿐이다. 너무 억울해하지 않길 바란다. 어쨌든 이 모든 게 그가 스스로 만든 덕분이다. 그렇게 많은 악행을 저질렀으니 당연한 결말이다. 이연이 밖으로 나오자 멀리서 에리커가 탕가에 서 있는 게 보였다. 지금 상황이 에리커에게 너무 불리했다. 모리는 알 거라 생각해서 나온 대책이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는지. 브라츠 백작이 정말 창강하면 다시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 갑자기 부하가 보고했다. 평당 준비가 끝났다고. 브라츠 백작이 형상으로 끌려갔다. 백성들이 수렁거렸다. 메일리와 차오 얘기, 티어리독이 언제 떠날지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죄인 데이아이어지어 브라츠의 모든 주목을 첫 번째는 세금포를 심고 돌을 집어 데이아이어지어에게 던졌다. 어떤 이들은 세금 내려고 집까지 팔았는데 분노한 백성들이 손을 높이 들고 외쳤다. 저놈을 죽여라. 백성을 사피하고 악행을 저지른 동 사람들이 손에 잡히는 당연한 거다. 데이아이어지어는 목이 매달려 계속 발버둥쳤다. 카컨도 도착해서 참을 집어들었다. 발버둥치는 데이아이어지어를 향해 던졌다. 데이아이어지어 브라츠가 죽었다. 군중이 들끓었다. 군동 속에서 파칸이 이연에게 괜찮냐고 말했다. 그가 숨기는 걸 보니 기분이 좀 안 좋더라.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이 떠올랐다. 진짜 서다 이연에게 용서를 길게 하고 싶었다. 자신이 없었다면 어린 이연은 외롭게 변방으로 인질로 보내져 결국 한 줌의 흙이 됐을 것이다. 지금은 원수를 갚은 쾌감이 있긴 하지만 이연도 알고 있었다. 모든 게 이제 처형 완료. 에리커가 부하에게 물었어. 중앙지원군 소식 있어? 부하가 말했어. 있긴 한데 멜리랑 차오를 놓쳤대요. 에리커가 어디를 긁었어? 세기랄 어디서 놓친 거야? 근처 계곡으로 도망친 뒤 흔적이 사라졌대요. 수반에서도 전혀 흔적을 찾을 수 없었대요. 게다가 중앙군도 총회의 통보를 받았대요. 멜리랑 차올 건 때문에 계속 불어서 성과가 없으니까 중앙군이 중앙으로 소환됐대요. 에리커가 놀라며 말했어. 뭐라? 부하가 말하길 외지로 파견된 병사들이 전부 수집됐대요. 본인도 잘 모르겠지만 총회 쪽 통보인 것 같대요. 부하가 에리커에게 또 물었어. 몰린의 서신 받았어요. 지원군 대장 말로는 몰린의 서신을 통해 총회의 지시를 받았대요. 우리 계획은 뭐냐고 물었는데 보민은 그런 정보를 못 들어서 답장 안 했대요. 에리커가 생각했어. 전소구에 마력석이 다 달려있어서 절대 기회는 없어. 그래서 에리커가 이연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갔어. 그 독수리들 배를 담도 갈라서 확인하겠다고 말했어. 멜 실원이 말했어. 그 독수리들한테 손내면 헬 집안 옆에 같이 매달아 버리겠다고. 에리커가 소리쳤어. 난 농담할 시간 없어. 그 독수리들이 우리 전서구를 다 발라갔다고. 이연이 말했어. 전서구는 복수리가 먹은 게 아니고 사고가 좀 있었어요. 이미 전서구는 묻었고 마력석도 잘 보관했어요. 에리커가 말했어. 이연, 감히 황금 전서구를 가로챘어? 이연이 말했어. 이건 몰린의 개인 전서구예요. 에리커가 갑자기 화내쳐 놀랐어. 몰린이 도대체 뭘 보낸 거야? 바보처럼 계획을 전부종이에 안 섞길 하라. 이연에게 말했어. 내게 줘. 이연이 말했어. 당연하죠. 대신 사흘 안에 여기 일 정리하고 떠나세요. 몰린이 엄청 급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떠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에리커가 서신을 험담끝으며 말했어. 난 내일 당장 때 집안 시신 수습하고 바로 떠날 거야. 하지만 다시 이연에게 돌아서서 말했어. 고문관이 오기 전에 너도 떠나야 해. 집안에 입적 안 했다고 앞으로 자유로울 거라 생각하지 마. 올 고문관이 명실상부한 영지 관리인이야. 너 같은 유학 사생아가 야만족 뷔페 찾았다고 다 해결된 줄 알지 마. 이연이 에리커에게 찰나의 욕족을 모욕하는 말 걷어들이라고 했어. 에리커가 말했어. 난 언젠가 돌아올 거야. 이연이 마력을 발동하며 에리커에게 말했어. 헛된 망상 그만해. 안 그럼 타령에서 맥없이 나왔어. 이연이 마력 사용도 알 줄은 몰랐네. 지가 신분 밝히면 중앙에서도 모셔갈 거야. 에리커가 옆에 부하에게 말했어. 짐 싸, 브라츠 떠나서. 대집안은 중앙군한테 넘기고 오이는 멜리랑 차올 쭉 들어가. 어차피 한 번 갈 거.
빨리 임무 완수해서 중앙에 대해 진심을 보여줘야지. 일이 거의 끝났으니 이제 그녀를 만날 때가 됐다 싶어서 빌리코랑 출발했어. 두 사람이 작은 오도막 앞에 도착했어.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어. 출하신 건가요? 갑자기 이연의 뒤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와 그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 이연이 몰아서며 물었어.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가 다녀와 이연을 껴안고 계속 신께 강사했어. 이연에게 물었어. 잘 지냈니? 빌리코가 어이없어했어. 안색 좋은데요? 이연이 말했어. 말이 길어요. 앉아서 어머니께 대략적인 이유들을 다 말씀드렸고 나중에 중앙에서 파근근 사람 따라 중앙으로 갈 거라고 했어. 어머니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이연에게 물었어. 자기가 그를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는 거냐고. 이연은 당연하다고 했어. 어머니는 그럼 냈다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어. 마을로 돌아갈 생각도 없대. 지금 같은 날들이 훨씬 다 중요한 건 이연만 잘 살아주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이연은 물어볼 게 있다며 그때 공원에서 준 꽃화분 어디서 났는지 기억나냐고 했어. 어머니는 당연히 기억한다며 이연이 상단 심부름할 때 그쪽에서 준 거에 어느 상단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규모가 꽤 컸고 반장도 후하게 굴면서 꽃까지 줬대. 이연이 어머니에게 더 기억나는 게 있냐고 물었어. 어머니 말로는 그때 그 사람이 상단에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다고 했대. 이름이 마머식이었는데 아무튼 그때 엄청 기뻐했대. 이연은 그렇구나. 확실하진 않지만 그 보섭이랑 상단이 연관됐을 수도 있다고 했어. 어머니가 말한 대로 큰 상단이면 다른 마을 사람들도 기억할 거래. 그러고 이연이 일어서며 처리할 일이 있으니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했어. 어머니가 갑자기 물었어. 양치신골 열매 더 필요하냐고. 이거 말고도 두 사람들 다 놀랐어. 이연이 어머니 보고 원예 쪽 재능이 진짜 대단하시다고 했어. 어머니가 이연한테 씨앗으로 뭐 할 거냐고 물었어. 이연은 양치식물 씨앗은 2개 없어서 먹을 수 있다며 몇 개 하는 거라고 했어. 어머니 둘 다 깜짝 놀랐어. 이연이 입에 넣는 걸 보고 벨러코가 이연 얼굴 붙잡으면서 빨리 뱉으라고 어떻게 삼키자고 했어. 이연은 속으로 맛있다고 생각했어. 우연한 다음 이연이 벨러코 어깨 톡톡 치며 이제 또 바빠진다고 했어. 벨러코가 뭐가 바쁘냐며 쓰러지면 자기가 업고 가겠다는 거냐고 했어. 이연은 이 양치신골들 저택으로 옮겨서 잘 숨겨놔야 한대. 가는 길에 재건 전문 고문 로먼 나드가 오해하고 있었어. 신전 대지진 재건 막 끝내는데 또 이렇게 먼 브라츠까지 보내다니 너무 슬프다고. 모린이 갑자기 로먼 나드한테 물었어. 지금 브라츠 영지가 어떤 상황일 것 같냐고. 로먼 나드는 상황이 안 좋을 것 같다며 도착하면 백성들이 돌 안 던지면 다행이래. 모린이 그러게 원래 에리커한테 다 정리시켜서 영지 차지하고 병력 옮기려 했는데 계획 다 망했어. 그 천한 서자 때문에 일행이 드디어 도착했는데 로먼 나드가 밖에 서 있는 찰리족 보고 기겁했어. 자리에 앉아 벌벌 떨며 로먼 나드가 말했어. 보고서에 찰리족도 있다는 말 없었는데 모리는 죽으로 이거 보고했다간 더 복잡해진다고 생각했어. 사람들 다 들여보낸 뒤 이연이 서로 소개시켜줬고 다들 앉은 뒤에 이연이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했어. 로먼 나드가 에리커 단장은 어디냐고 물었어. 이연이 델거의 부인이랑 아들도 작았다고 했어. 모린이 보고서 하나 꺼내서 이연한테 던지며 이게 처분지시서래. 따지고 보면 걔도 델거 자식이니까 국법에 따라 노예로 떨어뜨려야 한대. 이연은 후터건 뒤 서류 던지며 자긴 찰리의 인질로 갔었고 마음은 벌리엘에 있지만 원칙적으론 대사막 사람이니 처분하겠다면 사막으로 돌아가겠대. 모린이 소리 질렀어. 사막을 맘대로 갈 수 있는 곳으로 하냐고. 태권이 다디가 보내줄 수 있다면 갈 수 있다고 했어. 여기 상황도 거의 안정됐고 필요 인원만 남기고 철수하겠대. 로먼 나드가 팽팽하게 맞서는 줄을 보며 손 들고 두 분 서두르실 필요 없다고 모린이 했어. 탑다치면서 로먼 나드한테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이 영지가 야만룩 영향받게 하려는 거냐고 했어. 로먼 나드가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니 도움받은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어. 모린이 그게 절대 안 된다고. 벌리에선 벌리의 규칙대로 해야 한다며 이연이 지금 당장 대사막으로 떠나도 국법에 따라 처분하겠대. 로먼 나드는 속으로 큰일 났다고. 영지 제거하려면 이 황자파인 모린 견제하려면 이연이라는 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모린은 속으로 여기서 에리커 자리 되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러곤 캐컨한테 재건 도와주는 건 붕해 보고하겠지만 저 서장한테 현혹되지 말고 떠나는 게 서로한테 좋다고 했어. 이연이 갑자기 탁자치며 마력 발동하고 일어서서 자기가 사막 돌아가면 그쪽 입장 곤란해진다고 말 안 했냐고 했어. 로먼 나드는 이연을 보며 벌떡 일어섰다. 언제 알게 되냐고 물었다. 이연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 이심은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말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마법부 수속이 아닌 마력 사용자를 보게 되다니. 동년배보다 뛰어나 보이더라니. 브라츠 영지 사건의 핵심 인물이 바로 그였구나. 로먼 나드는 이연의 손을 잡으려 했다. 마법사가 되기 전에 마약 사용자를 만나면 행운이 온다는 말이 있거든. 유쾌하게 악수했다. 로건 나드는 입이 순조롭게 풀려서 빨리 집에 갈 시 얘기도 했다. 몰리는 옆에서 이를 갈았다. 그때 내가 본 게 맞았구나. 그가 화제를 돌릴 때 끝까지 캐물었어야 했는데 이 영지의 다음 영주가 될 생각인 건가? 이연이 로건 나드에게 물었다. 다음 영주 후보인가요? 로먼 나드는 아니라고 했다. 임무는 영주를 재건해서 장년세수만큼 회복시키는 거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력 사용자인 그를 만난 거라고. 입이 엄청 잘 풀릴 거야. 이연은 생각했다. 대황자가 영주 임명을 미뤘고 이 황자는 몰린을 보내 개입하고 있다. 그래서 물었다. 대황자 전화의 뜻인가요? 로먼 나드가 말했다. 어떻게 알았냐며 메로표 전하께서 정말 신경 쓰고 계시다고. 이연이 말했다. 그렇군요. 임무 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두를 식사하러 가자고 했다. 먼 길 오셨으니 식사 후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다. 몰리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연을 불러 나랑 좀 얘기하자고 했다.
방엔 둘만 남았다. 몰린이 이연에게 물었다. 무슨 숙셈이냐?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 했다. 약속대로 밀고 편지 줬고 자유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게 전부 아닌가요? 몰린이 이를 갈며 말했다. 그땐 나한테 마약 사용자인 걸 모른다고 했잖아. 진작부터 플라치 영지를 노린 거 아니냐? 그때 왜 미리 말 안 했어? 그랬으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이연이 말했다. 당신한테 말할 의무는 취선의 선택이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저랑 상관없어요. 몰린이 이연에게 물었다. 이연이 말했다. 뭘 원하는 거냐? 그건 제가 당신한테 몰린이 말했대요. 우리한테 힘을 보탤 수 있는 플라츠 영주가 필요해. 영주가 되려는 거면 우리끼리 협의할 수 있었어. 이연이 말했다. 그 말은 좀 불경하지 않나요? 폐하만이 임명한 거예요. 몰린이 뭔가 더 말하려 했다.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다. 머라프 쪽에서 편지가 왔다고 했다. 이연이 일어났다. 몰린에게 말했다. 궁에서 오신 귀한 분이니 푹 쉬세요. 로먼 나드의 집무실. 하인이 식사를 가져왔다. 로먼 나드가 물었다. 저택 사람들 다 이런 하인이 당황하여 말했다. 주임원들도 똑같이 준비했다고. 다른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로먼 나드는 아니라며 그냥 궁금해서 물었다고 했다. 신선한 채소나 과일이 없고 거의 건조하거나 훈제한 저장 가능한 식재료네. 영지 식재료 공급망이 아직 회복 안 됐구나. 식사 후 이연이 노크하고 들어왔다. 식사 괜찮으셨어요? 로먼 나드가 몰린은 어떤지 물었다. 이연이 말했다. 그분도 방에서 식사 중이에요. 왔어요. 복구 지역 관련 정보를 정리했어요. 참고하세요. 로먼 나드가 물었다. 식량 고급 상황이 이연이 말했다. 전에 주황원 공약을 많이 소개했어요. 저택 창고를 다 열었지만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중앙에서 플라츠 영지 공물의 30%만 거두길 제안합니다. 현재 신고된 재산 총액은 작년의 절반이에요. 영지 재건에도 지출이 필요하고요. 중앙에서 오해 세금을 면제해주시면 공물은 50%까지 올릴 수 있어요. 로먼 나드는 이연이 참인의 아들인 서자라고만 줄었는데 자료 정리가 꼼꼼하네. 실무 투입해도 문제없겠어. 하지만 로먼 나드가 말했다. 아빠 말했잖아요. 목표는 예년과 같은 공물 확보예요. 이건 혁신 불가예요. 이연이 말했다. 그럼 두 번째 방안을 써야겠네요. 방금 머라프한테서 답장 받았어요. 전에 머라프 백작께 공물 판매를 요청했거든요. 백장님이 판매 가능한 물품과 금액을 정리해서 알려주신대요. 백작들도 올해 필수장 그린 밀과 옥수수 생산량이 좋지 않대요. 작년보다 가격이 오를 거예요. 근데 오이 차금물은 2주일치 10년 가까이 못 사요. 로먼 나드는 완전 좋아 죽겠다는 표정이었다. 일정하네. 선분 오기 전에 공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어. 그래서 말했다. 그건 걱정 마세요. 그래서 지원금 내려왔어요. 불가능한 걸 줄 수 있어요. 결과를 워라프에게 전하게. 이연이 밖으로 나가며 문제가 생겼어. 로먼 로어드가 동의 안 해. 목표 실수를 조정해. 하펀이 말했다. 그 사람 이미 예상 못했어. 이연이 말했다. 그래도 동의해주길 바랐어. 이제 두 번째 방안 답이 없네. 이연이 쿠커에게 말했다. 곧 멜로 부족이랑 덮쳐갈 거야. 미리 준비해야 해. 카펀이 말했다. 그 로먼 로어드라는 사람 걔네한테 꽤 오호다는 것 같던데. 했다. 로먼 로어드는 멀리프가 보낸 사람이야. 몰린하고는 입장이 반대지. 걔 하면은 뽑아란과 나랑 몰린이 손잡고 한 거야. 근데 로먼 로어드가 우리 둘 사이 허락한 분위기 보고 나서 나랑 협력해야 한다는 걸 알았을 거야. 카펀이 말했다. 근데 난 정말 몰랐어. 지구에서 마약 사용자가 이런 주의를 가진 줄은. 그럼 정말 가져가 될 기회가 있겠네. 모두 움직이기 시작했다. 필리도 지시대로 또 혐오 마약석을 몰래 선시했다. 방안. 마이카 다급하게 말했다. 어떡하지? 우리 마이크한테 진정하라고 마이카 말했다. 에리커가 이게 진정이 돼? 다음 영주는 우리랑 협력할 사람이어야 해. 근데 이연 아까 태도 봤어. 마약 사용자인 데다 치어리 쪽까지 뒤에 있어. 이제 로먼 로어드한테까지 붙었고 그러고는 몰린에게 물었다. 차라리 에리커 포기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게 어때? 더 꼴이 말했다. 에리커는 파일 전략에 충성하는 게 아니야. 그냥 권력의 노예일 뿐이지. 얘를 영주로 안 만들면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장담 못해. 몰린이 줄아서며 말했다. 길랑근 호랑이가 비켜줄 생각이 없고 우리한텐 다른 길도 없어. 그럼 그 호랑이를 치워야지. 게다가 우리한테 적대적인 놈이야. 마력 사용자는 마법사가 되기 전에 뿌리 뽑아야 해. 몰린이 생각했다. 야만족들도 여기 있을 핑계가 없어져. 로먼 로어드도 의지할 데 없으니 별 신고 쓸 거고. 마이카 강하게 동의했다. 이연은 그냥 사생아야. 절대 전하의 길을 막게 둘 순 없어. 그들의 모든 밀담이 도청석에 한 글자도 빠짐없이 해너 귀에 전달됐다. 다른 한편 이연과 로먼 로어드는 멜러프 영지에 도착했다. 벤점을 관리하는 카오로 멜러프 대자 두 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연도 답례했다. 카오로가 말했다. 당신은 개의 강은학원 하나도 안 달랐고. 카오로가 말했다. 공부를 사러 왔다고 들었소. 그렇다고 했다. 플라스 영지는 원래 잡박한 데다. 지금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멜러프께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카오로가 듣고 나서 말했다. 공부만 빼면 문제 없는 것 같군. 로먼 로어드가 말했다. 재건 작업은 다시 10년만 해결하면 겨울엔 완전히 후복될 겁니다. 카오로가 말했다. 편지 받고 나서 생각해봤어. 이유시긴 해도 내가 살깎아 먹일 순 없지 않소? 이건 내가 정리한 공물 목록과 가격이요. 로먼 로어드가 펼쳐갔다. 카오로에게 잠시 의논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카오로가 갑자기 크게 웃어서 설마 저 사람이랑 의논하려는 건 아니겠지? 중앙에서 온 고문이라더니 정말 만인평등 사장을 시찰하는군. 그러고는 일어서며 말을 내가 식사 준비할 테니 탄탄히 의논하시게. 어차피 돌아가면 좋은 거 못 먹을 테니까. 로먼 로어드가 화가 났다. 어떻게 저런 귀족이 있지? 이연이 말했다. 내가 목록 좀 봐도 될까? 목록을 넘겼다. 필수인 밀이랑 옥수수, 비상작물도 없네. 다른 곡물들도 시세보다 5배 비싸고. 로먼 로어드가 머리를 긁으며 말했다. 플라스 내전 때문에 피해 좀 입었다고.
이렇게까지 주도되는 건가? 이연이 견적서를 때려놓으며 말했다. 부모님이 날 믿는다면 내가 더 좋은 방법을 지시할 수 있어요. 지원금을 더 가치 있게 쓰는 거죠. 여기서 호구 잡히는 걸 보라더니 집사가 카오로에게 보고했어. 이원 거래는 없던 걸로 하겠답니다. 돌아가겠대요. 카오로는 배부른 소리 한다고 했어. 티얼리족이 떠나면 도움 받을 데가 없을 텐데 대충 불러대. 손님 배웅해. 지켜보고 있어. 카오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브라치를 손에 넣겠다고 생각했어. 원래 멜러프는 왕궁에서 멀어서 황명에 크게 얽매이지 않았어. 근데 왕궁에서 사람이 와서 브라치 영주가 되면 멜러프에 대한 감시와 간섭이 제약을 많이 가져올 거야. 이연이 로멀라드에게 말했어. 카오루가 분명 그렇게 생각할 거래. 로멀라드가 말했어. 브라치는 티얼리독이 지원하니까 정면 승부하면 엄청 손해볼 거야. 이연이 말해서 그랬어. 카오루는 손해보는 장사라고 생각할 최대한 손실을 줄일 방법을 공리할 거야. 집사가 한참만 오자 이연이 가자고 했어. 배웅할 생각이 없나봐.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 여성이 다가왔어. 이연이 물었어. 멜러프 백작 부인이신가요? 부인이 맞다고 했어. 당신이 이연이군요. 이연은 탐만나베 키스 인사를 올렸어. 부인과 메일리가 친해서 둘이 동갑일 줄 알았는데 부인이 이렇게 닮으실 줄이야. 부인이 말했어. 전 리엔 멜러피라고 해요. 옆에 계신 분이 중앙 고문이시죠? 부인이 방금 오셨다는 소식 들었는데 벌써 가시나요? 로멀라드가 말했어. 백장님이 식사 초대를 하셨지만 입이 많아서요.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인이 아쉽네요라고 했어. 말을 돌려서 이연에게 물어볼 게 있대. 지금 메일리 부인 방은 누가 쓰나요? 제게 빚어간 물건을 아직 안 보여줘서요. 방에 문제 없죠? 이연은 그때 메일리가 본가로 돌아가겠다고 강하게 요구하다 멜러프로 그래서 부인에게 말했어. 거긴 아무로 안다니까. 언제든 가져가셔도 돼요. 그때서야 집사가 왔어. 부인이 손님이 가신대요. 백장님은요. 집사가 죄송하다며 백장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오글될 수가 없대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백장님 말씀이 이오시니까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래요. 로멀라드가 백장님께 감사 인사 전해달라고 했어. 떠났어. 마차 안에서 로멀라드가 말했어. 백자 부인 느낌이 좀 이상한데 이연도 생각 못했대. 메일리랑 비슷한 나이일 줄 알았는데 로멀라드가 그건 중요치 않고 계획부터 얘기하자고 했어. 수학 기간이 한 달밖에 안 걸리는 신고이라고 했잖아. 완전 대단한 발견이네. 어디서 나는 신고야? 이름이 뭔데? 이연이 웃으며 말했어. 알 거예요. 크게 놀란 로멀라드는 믿을 수 없었어. 그게 구사의 열매래. 징적받은 고문은 의자에 누워서 눈물 흘렸어. 이연 기획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줄 알았으면 비측 제안 거절하지 말걸. 이연이 진짜라니까. 고사의 열매 씨앗은 먹을 수 있고 모든 면에서 완벽해. 집에는 한 달이면 되고 겨울에도 문제 없어. 마부가 멈추며 말했어. 말씀대로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연이 잠깐만 기다리래. 곧 올 거야. 빌리코가 문 열고 타더니 이모 알려했어요. 이연이 빌리코 모습 보고 제대로 일 안 하고 술 마신 거 아니냐고 물었어. 빌리코가 한 모금만 마셨고 일은 완벽하게 처리했대. 그 득점 유명해서 몇십 명이 내 말 들었고 공고도 붙였어요. 이연이 궁금해하는 로멀라드에게 설명했어. 여기서 일손을 구할 거고 빌리코를 시장에 보내서 공고를 붙였어. 앞으로 한 달 동안 고사의 열매 캐서 달면 한 자루에 금화 한 입씩 준대. 로멀라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진심이냐고 물었어. 빌리코도 가격이 너무 센 거 아니냐고 했어. 이연이 이래야만 사람들이 숲에서 미친 듯이 고사리 열매를 캘 거래. 한 자루 양도 적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디함이야. 한 달로 제한 안 하면 직접 고사리 열매를 재배할 거야. 그럼 안 되지. 이연이 빌리포에게 물었어. 올해 멜러프 용사는 어때? 빌리포가 작년보다 훨씬 안 좋대. 원래도 농작물 수확량 적은데 플러스 전쟁 영향으로 강물까지 오염됐대. 농사도 큰 타격 알았고 그래서 외국 상단들도 공굴 가격 올렸대. 이연이 생각했어. 여기서 고사리 열매를 최대한 많이 구하면 멜러프이 나중에 먼저 거래하자고 할지도 몰라. 플라츠로 돌아와서 요리사가 이연 지시대로 로멀라드에게 고사리 열매 요리 한 상 차렸어. 엄청 맛있어 보였어. 근데 요리사가 말했어. 다 이연 도련님 지시예요. 무슨 일 생기면 저만 죽여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로멀라드도 불안했어. 이연에게 물었어. 의사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지. 이연이 웃으며 아니래. 이렇게 늦었는데 의사는 다 퇴근했다. 로멀라드가 소리쳤어. 의사 대기시키려니까. 이연이 크게 웃으며 농담이래. 걱정 마. 맘 편히 먹어. 로먼 나드는 겁에 지어 한 입 먹었어. 근데 한 입에 다 내버렸지. 너무 맛있었거든. 이연은 다른 사람들도 맛보라고 했어. 채소 과일 맛이 궁금하지 않은 건가? 해너가 용감하게 손들고 뿔서린 채소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 먹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지. 채소의 간이 잘 배어서 엄청 다들 맛있었거든. 궁금해져서 앞다퉈 맛봤어. 당연하게도 다들 놀랄 만큼 맛있었지. 이연은 웃으며 그들을 봤어. 채소 과일을 식량으로 내놓는 중요한 시작이야. 작은 불씨가 그 판을 태우는 듯이 비운 로먼다그가 이연한테 어떻게 발견했냐고 물었어. 이연은 운이 좋았다고 했지. 채소가 어떤 속에서든 싹이 튼대. 근데 추위에 약해서 바로 온실 만들어야 한대. 이연은 이쪽에서 겨울용 채소 준비하는 동안 저쪽에선 브라트랑 멜러프 채소도 다 캐야겠다고 생각했어. 로먼다드가 며칠 후 몸 괜찮아지면 이거 궁해보고 하겠다며 이연한테 의견 있냐고 물었어. 이연은 없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어달라고 했지. 로먼다드는 사실대로 다 기억하겠다며 더 먹어도 되냐고 했어. 이연은 지금 채소가 많지 않아서 마음껏 못 먹는데 씨앗 충분히 모을 때까지 며칠만 배고픔 참아달래. 한편 궁에선 멀리프가 베일레 제국 관제 클레이 베일로 자연 침실로 갔어. 클레이가 멀리프 요새 바쁜 것 같다며 오래 못 봤다고 했어. 멀리프가 뭐 그렇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클레이가 멀리프한테 파일이랑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 멀리프가 아니라며 왜 그러냐고 했지. 클레이가 어제 꿈에 카일 어머니 칼로리너가 나왔대. 전엔 조용하더니 이번엔 갑자기 나타나서 카일 찾으래. 그러고 멀리프한테 둘 사이 괜찮으면 된다며 바쁠 텐데 시간 안 빼앗겠다고 했어. 멀리프가 나와서 옆에 책임자한테 폐하 잘 보시고 있냐고 물었어. 책임자가 폐하 계속 이상 없으셨다고 했어.
멀리프가 책임자 뺨 때리며 그럼 아버지가 왜 안 공부냐고. 다시 이상한 일 들리면 목 날아간다고 했어. 돌아서며 옆 수행관한테 오늘 일정 다 끝났냐고 물었어. 수행관이 그렇다며 로먼나드가 엄청 놀라운 보고서를 보냈다고 했어. 멀리프가 피곤하니까 딸게 말아해. 듣고 나서 멀리프가 코웃음 쳤어. 그러니까 그 서자가 마법 쓰는 애고 찰리족이랑 짜고 브라치 영지 장악해서 재건하고 에리커 단장까지 쫓아냈다고? 완전 엉감이네. 집무실 가자. 다음 날 아침 멜러프 골록에선 사람들이 채소 브라치로 보내면 돈 번다고 주변 다 뒤져서 이젠 먼숲까지 가야 한대. 브라트 영지 사람들도 채소로 돈 버는 얘기하고 있었어. 사람들이 어차피 캐면 돈이니까 상관없다며 채소 캐길에 뛰어들었지. 이쪽에선 이연이 수레하고 있었어. 저쪽에선 해너가 채소심을 딱 연구하다가 고문관 보고 또 입에 넣는 거 보고 해너가 소리쳤어. 그 안 먹으라고. 심을 것도 근데 부족하다고. 이 시끄러운 소리도 이연한테는 안 들렸어. 이연은 몰린이 너무 조용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몰린은 계속 틀어박혀 있어도 부하들은 바쁘게 움직이는 걸 보면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가 봐. 슬슬 전에 심어둔 도청용 마력석 회수할 때야. 로먼 나드한테 몰린 일행 점심 식사 초래하라고 하자. 빌리프가 안 오면 어떠냐고 물었어. 이연이 밥 먹으면서 중요한 얘기 좀 하고 싶다고 하고 그 틈에 마력석 회수하래. 식탁에서 몰린이 연에게 물었다. 갑자기 같이 밥 먹자고 한 이유가 뭐냐고. 오랜만에 다들 보고 싶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동시에 할 얘기도 좀 있어서. 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면 좋겠군. 얘는 별거 아니라고 말했다. 그냥 새로운 겨울 작물을 발견했다고. 설마 별거 아니겠지? 역시 이미 알고 있었구나. 몰린이 말했다. 몰라야 하나. 잡초 사는데 돈을 했습니까? 벼르쇼크는 물론이고 멜라프까지 소문이 퍼졌다고. 하지만 이건 모를 거야. 써다가 잡초를 산다는 소문이 지원금을 빼돌리려고 영지를 털이작에게 팔아넘기려는 거라고. 턱에리 화난 눈으로 연을 쳐다봤다. 정말 그럴 생각이었다면 재건을 도우려고 애쓰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보며 말했다. 소문이 어디서 시작되든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동은 우광국과 나를 모욕하는 거다. 반드시 엄벌에 처할 것이다. 몰린이 연에게 물었다. 절과가 뭔지 알긴 아냐고. 연이 말했다. 당연히 알지. 절과는 독이 번식력도 강해서 모두가 없애려고 하지만 씨앗은 정말 맛있고 영양도 풍부하다. 사실이라 해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절과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못하면 기획은 다 무거부이질 거다. 연이 말했다. 이미 다 생각해봤다고. 그러면서 절과로 만든 음식을 모두에게 내놨다. 몰린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지금 왕실을 부시하는 거냐. 기획이 잘못되면 왕실의 위험에 금이 간다. 계획은 틀리지 않아. 그리고 전에도 말했잖아. 빅은 해결의 지도자의 숙명이하고 왕실 체면 같은 사소한 일로 내 의견을 반대할 줄 몰랐네. 몰린이 말했다. 왕실 체면이 사소한 일이라고. 당연히 사소하지. 죽음 앞에선 모든 게 사소한 거야. 근데 오해한 것 같은데 동의를 구하러 온 게 아니야. 방해할 거면 당장 영지에서 나가. 전사들이 길 안내해 줄 거야. 세 사람 모두 표정이 굳었다. 너무 오만하잖아. 자기 처지부터 파악해. 내가 사람 살리려고 했을 때 너희 셋은 뭐 했어? 궁전사절 신분으로 반박하는 거 말고 뭘 한 게 있어? 로멜로드가 다들 진정시키며 말했다. 자기는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 요리도 간단하고 다양하고. 그때 벨라이코가 문 앞에서 세자고 피해 사인을 보냈다. 얘는 신호를 받고 일어나며 말했다. 할 말은 다 했고 앞으로 또 비방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나와서 벨라이코가 연애 있담이 대단하다고 칭찬했다. 연이 물었다. 벨라이코가 당연하지라고 연이 말했다. 잘했어. 가서 확인해보자. 방 안에서 연이 마력석을 물속에 넣었고 다음 순간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벨라이코가 듣고 나서 놀라며 연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 죽이려는 거 아냐? 저들 입장에선 확실히 좋은 방법이지. 이미 많은 공을 들였는데 여길 포기하느니 차라리 날 없애는 게 낫겠지. 벨라이코가 물었다. 어떡할래? 선시오 칠까? 연이 말했다. 아니,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 저 사람들도 기회를 노리는 것 같아. 일하느라 바빠서 더위 혼자 있을 일이었고 수면 시간도 불규칙해서 어쩌면 오늘 밤 다객을 보낼지도 몰라. 예전 생활이 떠오르네. 연이 벨라이코에게 말했다. 앞으로 12개 더 조심하고 몰린 일행을 감시해. 한편 로멜루드는 재건 작업을 분주히 지시하며 습관적으로 덜과를 꺼내 입에 넣었다. 옆에서 일하던 일꾼이 말했다. 저 사람 또 주머니에서 뭐 꺼내 먹네. 근데 뭐 먹냐고 물으면 대답을 안 해. 한 사람이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절과 씨앗 먹는 거야. 다른 사람이 말했다. 장난치지 마. 그게 먹을 수 있는 거야? 사람이 뒤에 대고 말했다. 이것도 친구한테 들은 건데. 이건 연이 생각해낸 방법으로 수문을 이용해 이야기를 퍼뜨리는 거다. 궁전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했대. 그러다 우연히 발견했대. 절과 씨앗이 맛도 있고 영양도 풍부해서 아주 훌륭한 작물이란 걸. 궁전에서 온 로멜로도 고문이 그 연구를 바탕으로 선점하려고 미리 절과를 사들이는 거래. 연구 결과도 좀 흘리고. 그 사람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절과 씨앗은 피부에도 좋고 혈액동화 효과도 중앙에선 사고 싶어도 못 산대. 안 그럼 고문이 왜 돈 들여서 여기서 사겠어. 몰래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며 벨라이쿠가 말했다. 어때? 소문 괜찮지? 다들 얘기해. 황대가 불로장생하려고 덜과를 먹는데. 연이 말했다. 이제 됐어. 다음 단계 준비할 시간. 밤이 되자 누군가가 온실에서 몰래 채소와 과일을 병사에게 발각됐다. 이연은 그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했다. 병사가 물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호역지 나가셔도 이연은 벨라이쿠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돌이 도적입니까?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무릎 꿇고 자신들이 잘못했다며 최근 용서를 줄어들어서 정말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연은 병사에게 그들을 지하 감옥에 가두라고 했다. 벨라이쿠가 말했다. 보급을 줄이고 경기를 느슨하게 해서 틈을 만들어주려던 거 아니었냐고. 지금은 이렇게 빡빡하게 감시하고 있잖냐. 영지에선 통하지만 여긴 아직 정식 통치자가 없어서 중도등 몇 명을 풀어주면
나중에 티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언과 빌라이코는 한 집 앞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다. 남자가 하품하며 문을 열고 누구냐고 물었다. 와 있는 사람을 보고 남자는 놀라며 도련님이라고 외쳤다. 이언은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아이들 깨우지 말라고 했다. 남자가 어떻게 오셨냐며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물었다. 이언은 남자에게 채소와 과일 행정 관리가 엄격해졌지만 남자가 훔쳐서 5 아이를 키운다고 들어서 도저히 걱정이 돼서 먼저 좀 나눠주러 왔다고 했다. 남자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이언은 자신이 들러야 할 집이 여러 군데 더 있어서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남자에게 당부했다. 씨앗 하나로 10개 이상의 채소를 기를 수 있으니 조금만 먹고 나머지는 전부 심으라고. 이웃이 원하면 아끼지 말라고도 했다. 남자가 알겠다뇨. 도련님께 감사하다고 손을 흔들며 안녕이라고 했다. 빌라이코가 더 말 그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언은 반대로 자신은 그를 잘 안다고 지금 했다. 당장 어디든 가서 누우고 싶은 거 아니냐고. 빌라이코가 맞다고 했다. 이언이 말했다. 한국 사람들이 와서 독점하고 동시에 보급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넘기지 걱정하는데 자신이 나서서 채소와 과일을 나눠주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빌라이코가 졸린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생각이 깊다고 여길 거라고. 이언은 됐다며 다음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언은 그냥 구하원과 장애인들 그리고 노인들에게도 채소와 과일을 나눠줬다. 빌라이코가 갑자기 눈치챘다. 누군가가 그들을 미행하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은 그들이 멀어지는 걸 보고 달려갔다. 숙소로 돌아오자 말까 일어나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 꼴이 말했다. 한밤중에 나가서 채소와 과일을 나눠줬다고. 말했다. 그 녀석 정말 골치 아프네. 로번 나드는 융통성이 없어서 보고서에 분명히 이언이 채소 씨앗을 먹을 수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지금 쓸 거야. 그는 황궁의 표창도 영지 백성들의 지지도 전부 타지하려는 거지. 모린이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한밤중에 돌아다니는 건 우리한테서 쓸 수 있는 서로의 기회네. 로몬 나드가 대건 파급은 순조롭다며 채소와 과일 보급은 이언이 이제 시작할 수 있다며 전에 보급을 받은 백성들도 빠르게 채소를 퍼뜨리고 있다고 했다. 로몬 나드가 물었다. 오늘로 나가시겠나요? 이언이 말했다. 조금만 더 나갈 생각이하고 그때 밀실원이 말했다. 대산학에서 편지가 왔는데 렌체의 부족장의 병세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야. 그래서 질레사이츠베를 포기하기로 했대. 남은 걸 다 써버리기로 했어. 로몬 나드가 갑자기 손을 들고 말했어. 저 사람들 뭘 얘기하는 거야? 나도 좀 껴주지. 설명을 듣고 나서 로몬 나드도 대충 상황을 파악했어. 밀실원이 말하기에 블라칠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내린 거래.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지. 이언은 알겠다고 했어. 티얼리도 독장이다. 부족장이 세상을 떠나면 티얼리도 전체가 1년 이상 은둔해야 해. 부족장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블라치에 있을 수 없어. 웬체의 부족장 나이를 생각하면 시간이 정말 촉박해. 궁전에 보낸 보고서 답장 왔어. 로몬 나드가 아직 소식 없대. 이언이 말하기에 대황자 답장 말하는 거래. 고문이 한 통만 왔대. 별 내용 없었어. 전하께서 영지 일을 자세히 보고하고만 하셨대. 전하가 이언이 마역 사용자란 걸 알고 나서 잘 감시하라고 했대. 편지엔 덩갈 그것뿐이야. 대황자는 몰린 사람이나 이황자와 무관한 사람이 블라트 영지를 맡길 바라겠지. 고문이 말하기 윗사는 윗사 생각이 있대. 이언이 말하기 고문도 자기가 몰린 패거이란 사이 안 좋은 거 알더나. 그러니까 나를 영주로 추천해줘. 내가 영주가 못 되면 대산학으로 돌아가야 해. 새 영주가 옛 영주 유족인 날 그냥 놔둘 리 없어. 그땐 궁전에서 내가 노예라는 이유로 내 능력을 독차지하겠지. 그러니까 영주가 되는 수밖에 없어. 그래야 나랑 블라츠 영지 평화를 지킬 수 있어. 민심을 생각하면 나보다 적합한 사람 없다나. 만든 말이야. 아직 변경 영지 영주로는 부족하지만 로몬 나드가 자기도 솔직히 말하겠대. 대황자는 아직 몰라. 그와 몰린이 어떤 관계인지. 몰린을 통해 자기 아버지를 고발했어. 몰린 사람들한테 영지 타지할 지배를 준 거야. 게다가 마력 사용자잖아. 나중엔 분명 마법부 사람이 될 거야. 근데 마법부가 이황자랑 손잡았어. 그럼 언젠간 이황자 사람이 될 거야. 이언니 그건 걱정 말래. 내가 증명할 수 있어. 근데 글로는 한계가 있어. 감정을 다 전달할 수 없잖아. 하지만 나랑 몰린의 적대 관계는 바로 증명할 수 있어. 목숨 걸고 증명하는 거지. 고문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다고 했어. 멀리 푸지 않게 스실대로 전화했대. 이언니 부탁 하나 한대. 중앙에 질레사이 파는 상단 있는지 알고 싶대. 로몬 나드가 알아보겠대. 근데 처음 듣는 얘기라 다 줄 수 있을지 모르겠대. 이언니 생각했어. 고문은 말할 것도 없고 황제였던 나도 에 있는 줄 몰랐어. 역시 베일레에선 보기 힘든 건가? 뭔나 이언니 벌리코한테 오늘은 일찍 나가자고 했어. 다시 빅선들 거처로 왔어. 이언니 다들 앉았네요. 근데 오늘은 많이 못 가져왔어요. 여다가 놀라며 턱 마려. 옆에 남다가 그러지 말래. 도련님이 궁전동들 몰래 우리 도와주시는 건데 이러면 도련님 마음 상하시잖아. 다들 줄 서서 자애로 채소랑 과일 받기 시작했어. 나눠주고 이언니 이제 가자고 했어. 벌리코가 3명이래. 그럼 빨리 돌아가자. 이렇게 늦었는데. 둘이 앞에서 걷고 있어. 뒤에서 3명이 따라오고 있어. 세령이 이언 만나고 물었어. 맞으면 어쩔 건데? 세령이 바로 공격했어. 벌리코가 2명 공격을 막아냈어. 이언이 위 소심하래. 위에서 한 명이 뛰어내렸어. 벌리코도 집빨리 피했어. 이언이 싸우는 모습 보며 생각했어. 체계적인 훈련 받은 것 같아. 게다가 벌리코 실력도 잘 아는 것 같아. 몰린이랑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언이 벌리코한테 살려두래. 그리고 잠깐 멈췄어. 얘네 벌리코 실력 알면서 내가 마력 사용자란 것도 알 텐데 왜 아무도 나한테 안 와? 생각하자마자 이언 뒤에 오르 사람들이 나타났어. 이언이 보며 말했어. 이제 맞네. 한밤중에 수고들 많으시네. 이언은 망설이다가 똥처럼 손을 쓰지 못했어. 아, 사람을 모집하고 있었구나. 왜 이런 짓을 한 거냐고 물었어. 살기 싫은 거냐고. 맨 앞에 남자가 말했어. 쓸데없는 목소리 얼마나 비싼지 알기나 해. 얌전히 죽어. 이언이 마력을 발동했어. 손바닥으로 남자 얼굴을 쳤어. 남자는 코피를 흘리며 무릎 꿇었어. 뒤에 있던 놈들도 줄줄이 달려들었어. 하지만 이언이 가볍게 다 처리했지. 이언이 말했어. 전투 브라치의 백성들로 보이는데? 남은 놈들이 말했어. 이언이 말했어. 무슨 상관이냐고. 죽기 싫으면 한번 해봐. 누군가 떠녀 말했어.
이 녀석이 이렇게 세다는 말은 없었잖아. 다른 놈이 말했어. 껌먹지마. 아무리 새로 애송이도 다 같이 덤벼. 골로기족보 사람 많은데 뭘 건네. 근데 이번엔 이연이 나설 필요가 없었어. 빌라이코가 벽을 타고 쾅쾅쾅 뛰어올라 앞으로 나섰거든.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어. 몇 명을 해치우고 나서 이연이 물었어. 빌라이코가 죽이진 않았지? 방금 싸운 놈들 다 살아있어. 그리고 마법으로 빌라이코를 회복시켰어. 빌라이코가 말했어. 아까 내가 진짜 대박이네. 그리고 다시 칼을 들고 뛰쳐나갔어. 남은 놈들이 소리쳤어. 도망쳐. 빨강모이 완전 미친놈 봐. 미쳤다고. 이연은 속으로 생각했어. 무슨 소리야? 우리 빌라이코 지금 완전 웃고 있는데. 빌라이코가 전부 쓸어버렸어. 완전 신나서 소리쳤어. 너무 시원하다. 이연이 완전 최고야. 한 명 살려둔 거 사람을 보며 이연이 말했어. 빌라이코로 다가와서 말했어. 잘 모르겠는데 되게 못생겼네. 그 사람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빌라이코가 또 말했어. 얼굴 나이니까 덜 못생겼네. 그 사람이 손으로 자기 얼굴을 녹여보였어. 빌라이코가 말했어. 이대 완전 망가졌네. 이연은 생각했어.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 이 독은 자객의 신원을 못 알아보게 하려는 거구나. 이연이 빌라이코에게 사람 불러오라고 했어. 이 사람이랑 저기 있는 놈들 전부 저택으로 데려가자고. 한편 마이크는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 그 놈들이 숨고있는지 모르겠네. 더 골리 말했어. 전직 황실 정비대원도 있고 게다가 사람도 엄청 많은데 쓸데없는 녹동. 마이크가 불만스럽게 소리쳤어. 만약 펜리오가 실패하면 어떡하냐고. 모린이 말했어. 펜리오는 실력이 나이가 대단해. 좀 있긴 해도 전에는 전하의 직속 경비대 부대장이었어. 제일 중요한 건 위리 있는 사람이라 후환이 없다는 거야. 그 원보수가 저렇게 많은 사람 데리고 갔는데 애들 둘이 무사할 리 없어. 그냥 좋은 소식 기다려. 갑자기 문이 쿵쿵쿵 두들겨졌어. 마이크가 침을 삼키며 물었어. 펜리오, 당신이야. 문이 삐걱 열리며 빌라이코의 반쪽 얼굴이 보였어. 펜리오. 그게 기다리던 사람이야. 방 한 세 사람 얼굴엔 공포풍이었어. 빌라이코가 칼을 들고 들어와 말했어. 더 골리 말했어. 빌라이코가 다가가 오인에게 칼을 들이대며 말했어. 이연이 그랬어. 내가 뵈고 싶은 놈배라고. 더 골리 말했어. 우린 빌라이코가 말했어. 알아. 이연이 말했어. 근데 여긴 변경이. 다음날 이은 아침 백성들이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떤 이들은 이연 도련님이라고 했다. 어젯밤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습격을 당했다고 했다. 또 어떤 이들은 도련님이 채소와 과일을 나눠주러 왔는데 어떻게 이런 불운을 당했냐고 했다. 감옥에서 빌라이코가 펜리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었다. 방금 전에 그들이 펜리오의 몸을 검사했는데 그의 몸에서 신원 확인에 쓰일 수 있는 문신마저 모두 제거되어 있었다. 이연이 그에게 말했다. 지금 자신이 얼마나 심측한 모습인지 아느냐고. 의사가 말하기에 이대로라면 사흘로 무산나고 했다. 이연이 그에게 약속했다. 자신의 신분만 밝히면 사람을 보내서 치료해주겠다고 했다. 펜리오의 눈빛을 보며 이연이 말했다. 죽어가는 사람을 고문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지만 대자막의 전사들은 원수를 반드시 갚는다. 그가 이 세상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를 그렇지 않으면 펜리오라는 성실을 까긴 자들은 모두 죽음뿐이라고 했다. 감옥에서 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로먼나드가 어젯밤 일을 듣고 이연을 보러 급히 이연이 자신과 빌라이코 모두 괜찮다고 했다. 로먼나드가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방금 전에 죽을 뻔했다고. 이연이 암살자 2명을 잡아서 가뒀다고 그랬다. 그들 뒤에는 모린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는 의식불명이고 하나는 이 반지의 독은 뭐지? 그자가 다신을 찔렀는데 얼굴에 피부가 녹기 시작했다. 로먼나드가 반지를 들고 말했다. 설명을 들어보니 집에 107 봤다. 보통 신분을 숨기려는 암살자들과 인신매매업자들이 자주 쓰는 독이다. 로먼나드가 모린 일당들은 어떻게 됐냐고 이연이 물었다. 그들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다. 사건에 전혀 진전이 없다. 로먼나드가 이연에게 물었다. 그들을 죽일 거냐고. 이연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궁에서 또 조사단을 파견할 것이고 게다가 이 일은 자신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듯이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겠다고 했으니 그러니 고모님께서 멀리 푸자나께 장가를 보내주십시오. 전하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이연이 다른 감옥으로 가서 잘 잤냐고 물었다. 마이과 달골이 소리쳤다. 자신들은 황명을 받고 온 것이라고. 이런 짓은 중앙을 모독하는 것이며 자신들 티어리족까지 모독하는 신분을 똑똑히 알라고. 이연은 명목상 자신들 사랑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이연이 말했다. 바로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냐고. 궁의 이름이 없었다면 지금 펜리오와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마이크가 놀라며 부인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연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바로 마법석 녹음을 치웠다. 그 안에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이 음모를 꾸며서 이 일을 펜리오에게 맡겼다는 내용이 달골이 자포자기하며 능력이 있으면 법정에 고발해오라고 했다. 이런 것으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이연이 웃으며 말했다. 여기는 변정이야 달골. 너희들의 본거지인 중앙이 아니라고. 그가 말한 대로 자신은 지금 티얼리족이고 눈에 모래가 들어가는 걸 참을 수 없다. 이 도청 자료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자신이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기에는 충분하다. 그리고 한 그릇의 죽과 한 그릇의 밥도 어려운 것임을 그들도 잘 알 것이라 믿는다. 지금은 가릴 때가 아니라고. 이연이 감옥을 나가려는데 하이나가 급하게 뛰어와서 말했다. 밖에 영지 백성들이 잔뜩 몰려있다고. 그를 만나야 한다고 했다. 이연이 하이나를 따라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다. 채소와 과일을 빼앗으러 온 건가? 아니면 모린이 순동한 영역인가? 혹시 직원 과정에서 무슨 실수가 있었나? 아니면 티어리족과 마찰이 생긴 건가? 모든 걱정과 투측이 무답해서 백성들을 곤 그 순간 모두 연기처럼 사라졌다. 백성들이 몰려와서 이연에 대한 걱정과 관심을 표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연이 떠올렸다. 바로 이 따뜻함이 그 3년 동안 그가 왕좌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게 해준 것에 이연이 기쁘게 말했다. 모두 탈왔다고. 모든 사람들을 광장에 모이게 하라고. 로먼나드 고문이 채소와 과일 재배를 공개적으로 광장에서 이연과 일행이 백성들에게 절과를 나눠주고 있어. 이번엔 뭐야? 하지만 매년에 수확이 생기면 수확량의 10%를 세금으로 받을 거야. 그리고 외부인은 무단으로 절과를 팔면 금화 50립 벌금이야. 절과를 원래 외부인에게 타는 걸 발견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줘. 누군가 그들끼리 사업 팔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 그건 상관없대. 하지만 절과 씨앗을 몰래 팔면 안 돼. 부이 하나도 안 돼. 펠릭이 그때 앞으로 나와서 이연에게 저택으로 돌아오래. 저번에 그를 습격한 놈이 비어났대.
이연이 감옥에 도착해서 펜네의 요 상태를 물었어. 간슈가 이미 숨 쉴 수 없대. 기껏해야 오늘까지만 버틸 거래. 그런데도 한마디도 안 한대. 이연이 막 끌어가자 그 남자가 무릎 꿇고 미끄러져 이연한테 살려달라고 소리쳤어. 이연은 어이없어서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 그 남자는 칼린이고 20살이래. 위로 형, 아래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어디 살았느냐고 물었어. 칼린은 멜러프 사랑해. 전에 도박장에서 일했대. 거기 경비한테 돈을 많이 받았대. 자기를 고용해서 일 시켰대. 그래서 여기 왔대. 이연은 자기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했어. 근처에서 사람을 구하려면 거기밖에 없지. 이연이 물었어. 고용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칼린은 고개를 저으여 모른대. 벨릭이 주먹을 쥐었어. 칼린은 머리를 감싸고 엉엉 울었어. 자기는 정말 모른대. 돈은 경비가 줬대. 자긴 본 적이 없대. 이연은 벨릭에게 칼린을 살려두래. 가둬두래. 자기는 사람을 배치해서 멜러프에 편지를 보낼 거래. 이연이 로말라드 지모시에 가서 펜네이오가 아직 숨이 붙어있대. 하지만 다른 놈이 자기는 멜러프 사람이라고 다백했대. 그 나의 대부분이 멜러프 사람들일 거래. 자기가 멜러프에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도와달래. 로멀라드가 말했어. 명분을 만들려는 거지. 이연이 웃으며 말했어. 그렇다고 볼 수 있지. 로멀라드가 잘 듣다고 했어. 자기가 메리프 전화께 올릴 영주 추천서래. 이연이 보고 나서 말했어. 메리프 전화와 함께께서도 만족하시길 바래. 로멀라드가 이연에게 물었어. 멜러프에 뭐라고 쓸까? 이연이 말했어. 자기 영주 후보 이연이 멜러프 괴한들에게 습격당했다. 범인이 직접 자백한 내용이다.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확인 후 범인 신원 조사에 적극 협조해달라. 다 쓰고 나서 로멀라드가 한숨 쉬었어. 핑계일 뿐인데 답장 안 왔으면 좋겠네. 이연이 말했어. 겨울엔 올 거야. 곧 절과가 필요할 테니까. 로멀라드가 웃으며 말했어. 그때 보여주자고. 진짜 약정슈가 뭔지 표정 볼 만할 거야. 한편 동전에선 대왕자 일행이 사냥 중이야. 근데 바람이 불어서 대왕자 화살이 빗나갔어. 남자가 말했어. 지금 대련조가 2등이래. 그나저나 카일 전화가 안 보인대. 메리프가 활 당기다 멈췄어. 아쉽냐고. 남자가 좀 그렇대. 어렸을 땐 전화들이 활발해서 떠들어서 사냥감 놀라는 게 재밌었다. 메리프가 화살을 쏘며 말했어. 이렇게 자기도 아쉽네. 카일 뭐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는 활솜씨가 형편없어서 눈에 안 차겠지. 남자가 깜짝 놀라서 황급히 고개 저으며 말했어. 절대 그런 뜻이 아니래. 메리프가 말했어. 계속하래. 자기는 쉬러 간대. 찬밥으로 돌아오니 부하가 전화 괜찮으시냐고 물었어. 메리프가 안 괜찮대. 피곤해 죽겠대. 왜 왔냐고. 부하가 변정해서 편지 왔대. 근처는 선불일 거래. 편지의 절과로 겨울 비근을 해결했대. 메리프가 이걸 선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데. 부하가 말했어. 이연을 영주로 추천하는 추천서도 있고 모린의 반지도 있대. 보고서에 모린이 이연을 죽이려 했는데 실패했대. 지금 일당 전도 가뒀대. 전화 뜻대로 하시라고. 메리프가 웃으며 말했어. 자기가 알았어. 이연이 템도 때리고 고향 돌아왔을 때부터 그 녀석 보통이 아니야. 자기랑 카이는 무관하다고 증명하려는 거야. 자기더러 경계하지 말래. 자기한테 써달라는 거지. 그래서 메리프가 종이와부 준비하래. 마법사잖아. 영주들도 중앙에 와야 해. 자기는 어떻게 할지 보고 싶대. 딱 좋아. 마법구에 넣으면 쓸만한 날이 되겠어. 마리포가 텐트에서 나왔어. 사냥감은 잡았냐고 물었지. 남자가 말했어. 오늘은 사슴잡기 전화도 한번 해보시라고 했어. 마리포가 막 앞으로 나가려는데 화살이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갔어. 주떡사슴을 향해 날아갔지. 다른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마음속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어. 마리포가 말했어. 여전히 무모하네. 베일리어 제국의 이 황사 카일 베일로셴이 말했어. 미안해. 그런데 맞추긴 됐잖아. 말에서 내린 파일리 미안하다고 했어. 늦었다고. 남자가 말했어. 전화 괜찮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갑자기 눈치 본 그 사람이 긴장하며 말했어. 진짜 좋네요. 물 좀 마시러 갈게요. 그러고는 두 사람이 황급히 달아났어. 마리포가 말했어. 바꾼 주제에 여비까지 얼굴 비추러 가네. 파일리 말했어. 내가 아무리 바빠도 생각은 바쁘겠어. 모린이 갑자기 보고서를 안 보내더니 로먼 나두 보고서는 아직도 계속 들어오네. 마리포가 전에 통회의에서 갑자기 이 일에 간섭했을 때 카일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설마 뭔가 눈치챈 건가. 마리포가 말했어. 바쁜 주제에 다시 신경 쓸 여유가 있네. 무슨 수를 쓰든 플러스 영지 일엔 다신 숨대지 마. 난 이미 받았어. 다음 영주 추천서를. 그 사람은 티어리독과 동맹 맺었고 직원에도 적극적인 마법 사용자야. 난 이 인물이 아주 마음에 들어. 빨리 그를 영주로 앉힐 거야. 두 전하께서 또 장관 총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플라츠 영지 관련 안건을 다룹니다. 직원 담당 고문이 영주 추천서를 보내왔는데 인물은 처형당한 델프 가문의 저자 이연입니다. 아래 관리들이 술렁거렸어. 여기저기서 의견 인정도 있고 반대도 있었어. 그때 마리포가 입을 열었어. 이연은 티어리족과 동맹도 맺었고 영지 백성들의 지지도 받고 있어. 게다가 마법 사용자야. 나도 그를 영주로 추천해. 누군가 속삭였어. 고문과 전하께서 다 추천하시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제대로 세금만 내면 딱히 따질 게 없어. 카일이 다들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말했어. 이때 핵심이지. 원래 노예 출신 서다잖아. 마법 사용자라면 노예 신분으로 궁에 데려오는 게 거의 득이야. 웨슬리가 맞장구쳤어. 전하 말씀이 맞습니다. 신입 마법사도 최소 100금화 이상 급여를 받는데 즉 그 비용을 아낄 수 있죠. 마리포가 말했어. 마법사는 신에 가까운 존재야. 그를 노예로 만들자고? 웨슬리가 말했어. 전 그냥 절약 측면에서 계산해본 거예요. 카이 탑차를 추며 말했어. 내 생각은 이래. 텔프가 밀린 세금, 영지 재건 지원금, 그리고 이연의 몸값까지 1년 안에 만 금화를 내놓게 해. 그 돈을 낼 수 있으면 다들 이해 없을 거야. 안 되면 노예로 만들어야지. 최신의 아들이잖아.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마리포는 생각했어. 카일이 이미 오래 기획했구나. 만 금화는 영지 2년치 세금 전부야. 이연이 그 돈을 보내면 영지는 병매로 넘어가고 웨슬리가 낙찰받겠지. 이연이 돈을 낸다 해도
미천이 다 털릴 거고 크게 약해질 거야. 그때 한 방에 쳐들어가면 되지. 관리 한 명이 먼저 나섰어. 가해 방법에 찬성한다고. 그러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시작했어. 마리뽀가 더 이상 다투지 않자 관리도 안도하며 일단 이현을 영주로 임명하자고 했어. 웨슬리와 카이 슥석였어. 의외네. 마리포가 이현을 안 지키네. 도대체 뭘 노리는 거야? 마리포 생각은 이랬어. 이현이 비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가해 사람이 용주되는 걸 막는 거야. 그리고 이현은 해낼 수 있을 거야. 황실 마차가 브라츠 영지에 도착했어. 로먼 나드가 이현을 크게 불렀어. 금색 마차야. 즉 황면을 가져온 거야. 영주 임명장에 왔어. 황궁 행정관 지아일라니아가 마차에서 내리며 황제의 명을 받들어 왔으니 모두 예를 갖춰 직서를 들으시오. 이현은 영지 직원과 변경수고에 공이 있어. 특별히 이현을 임명하여 보르조코 영지의 다작으로 선보라. 주변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이현 도련님 새 영주가 되셨어. 정말 다행이야. 지아일라니아가 말을 보였다. 이현은 주인의 서자이니 상관 주고 벌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어. 따라서 이현은 임명을 받은 2년 안에 대로 가문이 밀린 세금과 신분 전환에 필요한 비용 정반 금화를 납부해야 금액을 다 납부하면 이현은 정식으로 자기를 갚게 되고 대대로 물려줄 수 있어. 이현은 생각했다. 내 영주 자위는 기한부구라. 돈을 내면 영주가 되고 못 내면 죄인의 아들로 낙인 찍혀 노예로 돌아간 거야. 지아일라이아가 이현에게 말했다. 이 칙념을 거부할 수도 있어. 이현은 웃으며 말했다. 제가 어디 폐하의 은혜를 거부하겠습니까? 기꺼이 명을 받들겠습니다. 직서를 받고 나서 지아일라니아가 몰린에 대해 물었다. 아직 살아있어? 이현은 그가 무사하자고 지아일라니아가 말했다. 다음은 이 황사 전하의 명령이요. 몰린 일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함께 수도로 데려가라는 명이요. 이현이 차갑게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폐하는 하늘의 태양이시고 하늘의 두 개의 해는 왕국의 전통상 황금 마차는 오직 폐하의 측면만 전할 수 있어. 행정관이라면 그걸 모를 리 없겠지요. 그렇게 하는 건 대역죄요. 몰린 일행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 몰린 일행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 나머지는 따를 수 없쇼. 지아일라니아는 충격을 받았다. 편당 써다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안 거지? 일반 귀족도 모르는 걸. 이현은 생각했다. 행정부와 마법부가 다 카이로 편인 건가? 아니면 이 지아일라니아가 카이로의 앞잡이인가? 어쨌든 저 스명은 절대 덤겨줄 수 없어. 지아일라니아가 말했다. 직접 하려면 하겠소. 물론 이 일은 황궁에 보고할 거요. 이현이 말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만나자 모두 흥분했다. 메이포가 소리쳤다. 칼리포자 놈이 갑자기 놀라더니 지아일라니아 손에 든 직서를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설마 저 서자한테 임명장 주러 온 거야? 이현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부터 맞아. 난 이현 사작이야. 앞으로는 좀 공손하게 대해. 행정부는 몰린과 단도히 얘기하고 싶어 했다. 이현이 말했다. 저들은 날 죽이어 자객을 고용하십니다. 난 영주로서 그들을 관리할 권한이 있어. 그러니 유통하신 대로 확인은 시켜드렸소. 그 외에는 허락할 수 없소. 돌아가시죠. 행정관님. 저택은 축제 분위기였다. 모두 이현이 자다리 든 걸 시카했다. 새 영주가 되신 걸 각건도 축하를 건넸다. 이현은 모두 덕분이라고 말했다. 던이 말했다. 왜 니끌 후회했던 아니오 했소. 이현이 말했다. 너무 갑자기 말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하지 한단 남을 거요. 니루실리안과 전사 몇 명을 당신께 남겨주겠소. 일이 최선이었소. 이젠 우리가 변방 야만족이 아니라 우반이 된 거요. 우리도 힘써 나아가겠소. 로먼 로드는 한쪽에 앉아 유난히 울적해하며 계속 한숨만 쉬었다. 고작 다작이라니. 너희 해는 다지? 남작은 너무 낮고 백작은 너무 높으니까. 근데 2년 안에만 그 화라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벌어졌고 세금 잔고만 더 쓰고 이런 소리 못했을 거야. 이현은 생각했다. 분명 당고 보고 이불어낸 주권이야. 틀림없이 가요 짓이야. 로먼 로드가 중얼거렸다. 폐하가 너무 잔인하셔. 결국 피해본 건 내전겼고 아직 회복도 못한 영지 객성들인데 그가 갑자기 이현을 보며 말했다. 이제 나 좀 공손하게 대해야 하나? 사장님이 되셨으니까. 이현이 웃으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난 아직 정식 다작도 아니잖아. 로먼 로드가 이현에게 물었다. 아까부터 계속 임명장 보는데 뭘 보는 거야? 임명장에 이현의 눈길을 끄는 게 있었다. 현 황제는 플라이베이라 허원이고 난 그가 홀랑지의 황제종 훈명이란 것만 기억하는데 그가 쓴 옥새 문양이 내 기억과 좀 다르네. 천년 넘게 이어진 제국의 옥새가 중간에 바뀌었다니 대체 왜 그런 거지? 가능성은 하나뿐이야. 옥새가 중간에 바뀐 거야. 하지만 황제 임금은 이 중대한 사실을 몰랐어. 로먼 나드가 생각에 잠긴 이현을 불렀어. 그 종이의 구멍이 나의 지경이었어. 이현이 아니라고 말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로먼 나드가 나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이웃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한편 멜로프는 이현의 편지를 받아서 홍등가 출신 천한거지 귀족이 되다니. 직서가 말했어. 상대방에게 축하를 전해야 하는데 편지를 보내면 야간 습격번에 대한 답장도 해야 하니까요. 멜로프가 생각하더니 말했어. 종료와 보내서 축하 전하면 돼. 그런데 식량 얘기는 없었나? 직서가 없다고 했어. 멜로프는 이상하게 생각했어. 이쪽 수확량도 많이 줄었는데 브라치는 완전 허무지잖아. 끄여서 뭐 하는 거야? 직서가 만나가려는데 부인이 그를 불렀어. 브라치에서 편지 왔다며. 직서가 말했어. 이현이 정식으로 자작 자비를 받았답니다. 불렀어. 답장에 대해 백자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놀라며 말을 더듬었어. 부인이 웃으며 말했어. 말 안 해도 알겠어요. 그래도 이웃인데 예의는 지켜야죠. 대신 편지 써주세요. 백자님이 따지시면 제 뜻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선물도 보낼 거예요. 참고 열어두세요. 지금 백작님 허락받고 올게요. 직서가 부인을 불러 세우며 말했어. 부인이 말했습니다. 할 뻔 해야죠. 브라츠에서 로먼 마드가 이현에게 잘 닿냐고 불렀어. 이현이 말했어. 잘 찼어. 정말 감회가 새롭네. 자기 하나 받았을 뿐인데 로먼 나드가 이현에게 말했어. 황실에서 지원금 줬잖아. 이현이 말했어. 관례상 남은 건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로먼 나드가 말했어. 이론상 그렇긴 한데 내가 필요할 것만이 있어. 장보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이현이 말했어.
정말 고마워. 은혜 잊지 않을게. 로몬다드가 말했어. 나도 고마워. 덕분에 이연이 말했어. 됐잖아. 막 결혼했다며? 로몬다드가 기쁘게 말했어. 얼마 전에 소식 받았어. 내 아내가 임신했대. 그때 하인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 멜로프 쪽에서 편지 오라고 할까요? 이연이 말했어. 아니야. 사자가 선물을 들고 말했어. 해. 차장님, 배짱님과 부인께서 다작 서임을 축하드리며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이연이 말했어. 편지가 좀 늦은 거 아냐? 원더고엔 주리서에 답장부터 사자가 뭐라 말할지 몰라 하자 이연이 말했어. 됐어. 사자가 말했어. 그냥 받을게. 그 외에도 부인께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로몬다드가 물었어. 사자가 말했어. 사실 아직 아무도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릅니다. 이연이 입을 열었어. 자동 지옥기네. 멜로프 배짜 부인이 나한테 보낸 거구나. 사자가 말했어. 부인께서 맞습니다. 이게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귀한 물건이지만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이연의 반응을 보며 사자가 생각했어. 뭐지? 부인께서 탐구에 처박힌 나쁘게 하려던 게 아니었나? 근데 이 반응은 좀 이상한데. 이연이 차갑게 비웃었어. 사자가 생각했어. 내가 착각한 건가? 부인께서도 말 없이 생각했던 건가? 이연 쐐기를 치카 선물로 보내다니 진짜 좋아. 비장의 주로 멜로프 한번 제대로 노려줘야겠네. 그런데 이연은 어떻게 처리할까? 이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 잠깐만 기다려. 부인께 답장 쓸게. 이연에게 물었어. 이연이 말했어. 뭐라고 쓸 건데? 선물 고맙다고.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물어볼 거야. 자동 기록기. 손잡이를 돌리면 자동으로 구멍을 뚫어 기록하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훗날 자동화 기계의 초기 발명품이야. 자동화 기술은 미래의 최고의 혁명 기술이고 내가 죽기 전까지 추진하던 국가 사업 중 하나였어. 날 보육하려는 건지 정말로 이 물건의 가치를 아는 건지 확인해야겠어.